XSFM입니다. I, D, W, K. 한국의 문화 콘텐츠는 우리만 아는지 다른 나라 사람들도 아는지 알 수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은 단어인 한류라 부르는 신체 파악이 힘든 기류를 따라 세계 각지로 퍼져나갑니다. 보면서 가끔 궁금합니다. 억압도 많이 당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사는 사람들이 만든 문화 콘텐츠, 소비하다 탈나는 외국인들 없을까? 한류란 문화의 형태를 띤 미세먼지는 아닐까? 알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고민한 것만도 버겁네요. 2016년 6월 두 번째 주말에 그것은 알기 싫답니다.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다. 지구상의 청취자 여러분, 2016년 6월 두 번째 주말에 인사드립니다.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다. 책임 프로듀서 UMCU입니다. 다른 프로그램의 유면상 PD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상조 기술행정관도 앉아있는데요. 김상조 기술행정관이 우리 회사에 오고 나서 하나씩 둘씩 사무실에 인형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저는 그 히스토리를 정확히 알고 있어요. 처음에는 마리오 카트 친구들이 쭉 들어왔어요. 지금 이것도 제 등 뒤에 김상조 기술행정관이 갖고 온 거예요? 야 임마 내가 갖다 놨겠냐? 그래서 나는 이놈이 이런 취미가 있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그 정도 교양은 없어요. 저거 데서 준 거 아니에요? 맞아요. 땡도날드 해피밀 같은 예, 땡도날드의 땡피밀에 네.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깥에 스누피, 피너츠 마을의 친구들이 우르르 들어왔어요. 맞습니다. 저것 역시 땡도날드에서 그냥 줄 서가 좀 구할 수도 없는 고수만 다 구할 수 있는 예 시리즈의 전작품이 다 들어왔어요. 그리고 지금 밤섬을 맡고 있습니다. 커밋이 부처 연습을 하면서 예. 커밋 프라그가 심지어 옷도 하나 샀습니다. 예. 그래서 이 김상조 기술행정관의 트위터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사무실에 있는 커밋을 종종 보실 수 있어요. 예. 우리 맨날 우울한 얘기 하는 사람들이라고, 분위기를 중화시키려고 갖다 놓은 것도 아니고, 그냥 김상조가 있기 때문에. 사무실에는 인형들이 그냥 있습니다. 자신이 행복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저 인형들이 설명해주는 거는 메시지는 함의가 없어요. 그냥 김상조가 이 회사에 있다. 퇴사하면 이제 다 사라지는 거죠. 는 걸 의미해요. 이 사람이 콘텐츠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합니다. 그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네. 그리고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알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네. 누가 말했는지는 기억난다. 이상평론 시간입니다. 네. 바쁘게 진행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와서요. 그것은 알기 싫다는 에브리온 TV 다 따져봐도 결론은 아로니아진. 바른 선택, 빠른 선택 1599 대리운전. 나의 마지막 시도 퍼펙트 25 전화영어.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 무르핀. 아이 멀티 유즈 U. 무한한 활용회장. 서울시 정보소통광장. 김치가 생각날 땐 콕 집어 콕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예. XSFM입니다. 지역별 주차 요금을 바로바로 알아낼 수 있다면 운전하기 편하지 않을까? 서울 정보소통 광장에 나와 있어. 공개가 덜 된 건 청구하면 바로바로 결과도 알려주는데 웹에 있으면 뭐해. 10번은 넘게 입력 절차가 들어갈 텐데. 서울 정보소통 광장은 웬만한 사이트에 모두 쓸 수 있는 검색 위젯이 다 준비되어 있더라고. 쓸만한 요청 변수들이 있는 개발자를 위한 오픈 API도 있어. I Multi-Use U. 서울의 모든 데이터, 당신이 아는 모든 방법으로 활용하세요. 이상은 투명한 도시 서울시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바른 선택, 빠른 선택. 1599 콕 집어 콕. 깔끔한 맛의 경기도 김치를 만들기 어려울 땐 콕 집어 콕. 오차 없이 지켜지는 절임 과정, 양념 배합, 저온 발효, 숙성. 정부가 보증한 전통 식품 인증 업체예요. 그러니까 김치가 생각날 땐 콕 집어 콕. 광고와 생활. 김상조 기술행정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보름 전에 들어왔죠? 네. 콕 집어 콕 김치. 예. 등판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쾌조의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사장님이 좀 약간 감각이 있으신 것 같아요.
물 들어올 때 노져오라고 그렇죠. 바로 새로운 패키지를 하나 내놨습니다. 아, 진짜요? 네. 바로 김치 맛보기 세트. 아, 그건 우리 그 옛날에 저 패밀리 레스토랑 가면 나오던 그렇죠. 김치 샘플러. 아니면 김치 플래터. 김치 플래터. 예. 그런 걸로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각 종류별 김치를 3종, 4종, 5종, 7종 이런 식으로 패키지를 만들어가지고 그렇습니다. 할인도 한다네요. 네네네. 10% 할인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종류별로 김치가 1kg씩 들어가고요. 예. 동치미는 2kg 들어간대요. 네. 아무튼- 제가 물어봤어요. 1kg면은 맛을 너무 많이 보는 거 아니냐. 이것이 어떻게 맛보기냐. 그런데 저희의 무지랭이들이 아는 거랑 다르게 어떤데요? 1kg는 정말 이렇게 맛만 볼 수 있는 양 정도 된대요. 그게 그 킬로그램으로 우리가 네, 그 마트에서 김치 살 때 보면 생각보다 1kg, 1.5kg가 적은 게 그 무게의 대부분이 리퀴드예요. 맞아요. 예. 네. 예, 액체예요. 그래서 맛보기 세트로 적절하다. 네. 네. 그래서 동치미는 2kg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머리 많아서. 국물까지 포함돼야 되니까. 받을 땐 무거운데 먹고 보면 별거 아닐 수 네.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갓김치가 포함된 상품의 경우에는 재료 수급에 따라 3일 후에 배송될 수 있다고 합니다. 미리 안 재워놓는다 이 뜻이겠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냉장고에 김치가 있다고 해서 안 살 필요는 없습니다. 맞습니다. 놔뒀다가 한 보름 정도 놔두면 맞습니다. 지난번에 그 광고 들어갔을 때 구매하셨던 분들은 지금부터 드시면 되겠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일단 맛을 보세요. 그걸로. 네. 잘한다. 그죠? 보면 뭔가 되게 그 지적하고 싶은 것도 있는데 결론적으로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사고 싶어. 이응은 미음으로 말하고 미음은 이응으로 말해도 잘하는 것 같아요. 네. 하여튼 김치는 뭔가 새로운 종류라든가 새로운 메이커의 김치로 이적하기가 좀 힘든 품목 중에 하나잖아요. 맞습니다. 이번에 맛보기 한번 보시고 네. 결정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6월 중에 한 번씩 사십시오. 여러 가지 문제로의 다양한 접근. 이상평론. 네. 초강력 백면서생 손이상 선생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이상입니다. 네. 손희상 아니고요. 손이상입니다. 이게 손이상 선생의 말이죠. 이제 글쟁이가 글 쓰는 것을 좋아하니까 글 쓸만한 매체를 찾게 돼 있습니다, 사람이. 그래서 젊은 글쟁이는 뭐 블로그를 운영하거나 뭐 팀 블로그를 운영하기도 하고 이제 손희상 선생처럼 이제 언론사로 진출을 하시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지만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글을 써야 되니까 그런 매체를 찾는 거지. 네. 그곳을 통해서 사람들과 의사소통하는 거는 좀 부차적인 문제인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죠. 글을 써야 돼서 이제 매체를 네. 운영하시는 분들은. 네. 그랬다가 팟캐스트가 무엇인지 지금 알게 되신지 개화되신지 지금 한 1.5개월 정도 돼가시죠? 그렇죠. 예. 그 와중에 이제 소통하는 방법을 배우고 계세요. 예, 지금 신문물을 배우고 있어요. 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구글에서 제 이름도 검색을 해보고. 네. 네, 그 정도가 이제 지금은 소통인가요? 셀프 구글링이 드디어 시작됐어요. 구글과의 소통을 시작했군요. 네. 찾아보니 검색이 안 된다. 그럴 때 열정이 있는 사람들은 검색해내죠. 내 이름을 오타로 쓰면 뭐가 되지? 이러면서. 그래서 손희상으로 해보셨다고. 아니요. 손이상 검색하니까 손희상으로 알고 계신 분이 있더라고요. 혹시 구글이 그렇게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손희상을 찾지는 않으셨나요? 예. 예. 그동안 잘들 지내셨나요? 저는 며칠 전에 단지 그대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라는 영화를 다시 봤습니다. 사실 웃을 타이밍은 아닌데 좀 웃고 싶긴 해요. 그걸 왜 지금 다시 보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 옛날 영화 보는 거 되게 좋아해요. 이 영화 진짜 오랜만에 다시 본 건데. 네. 옛날엔 비디오로도 갖고 있었고요. 네. 이 영화가 88년도에 일어난 실제 사건을 다룹니다. 네. 그 사건이란 그 당시에 88년도에 어느 30대 주부가 밤중에 집에 가다가 2명의 남자에게 추행을 당했던 일인데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때 김민종이 강제로 키스를 하니까 원미경이 혀를 깨물어서 잘라버렸어요. 맞아요. 여기 김민종이랑 원미경은 여기 영화에 나온 배우 얘기고요. 네. 실제 당사자들 이름은 아니고. 그렇습니다. 근데 1심 재판부는 원미경한테 유죄를 선고했죠. 강제 추행보다
추행범의 혀를 깨문 게 더 큰 죄라고 본 거예요. 88년도에. 그때 그 당시 유죄 판결의 근거가 뭐였냐 하면 주부가 원미경 씨가 맥주를 조금 마셨다는 거하고 그리고 신우이하고 사이가 안 좋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합쳐져 갖고 이거 웃긴 얘기인데 이게 동헌이 아니고 법원에서 낸 판결입니다. 예, 예. 재판부가 볼 때는 이 가정주부가 행실이 바르지 않다고 판단하게 된 거죠. 대단합니다. 예, 애도 있는 여자가 왜 저녁 시간에 술을 먹고 돌아다니느냐 이거지. 그게 이제 뭔지 판결문에 써 있을 것 같아요. 예. 반말로. 이런 게 이거지. 이 옆편 내가 막 이렇게.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써 있을 그래서 것 같아요. 유죄. 이 판결 때문에 그 당시 여러 여성 단체들과 양심 있는 지식인들이 들고 일어났었죠. 네. 이 여성분도 영화에선 원미경 씨. 원미경 씨 분. 예. 이분도 여기저기서 서포트를 받아서 계속 항소를 했고요. 결국 2년이 지나서야 최종심에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네. 혀를 집어넣었던 김민종이 잡혀가고요. 네. 그것도 그러니까 김민종 씨 분. 예. 그러니까 그분 좀 잘해주세요. 예. 이때는 그 김민종 씨가 그 귀천도를 찍기 전이어서 이런 역할로 나왔는데. 네. 예, 나중에야 톱스타가 됩니다만은. 뭐. 그죠. 그게 예. 그 원미경 씨와 김민종 씨가 함께 나온 영화라는 것만 봐도 시대 상황을 알 수 있어요. 예. 원미경 씨가 톱스타일 때면 예. 김민종 씨는 엑스트라일 때예요. 예, 그렇죠. 예. 아직 표절 시비도 나기 전입니다. 귀천도가. 네. 네. 아무튼 이 사건이 되게 희한한 사건이죠. 저는 이 사건이 80년대 한국 사회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말이죠. 이거 분명 1988년도의 일인데 요즘도 가끔 그때 같은 모습을 보게 되네요. 잃어버린 28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거를 말이죠. 요즘도 가끔 보는 이유가 있죠, 우리가. 관심이 없기 때문이죠. 매일같이 일어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렇네요. 예전에 제가 대학교에 있을 때, 통계학 관련돼서 뭔가 찾아볼 일이 있었는데, 제가 숫자에 되게 약하기 때문에 그쪽 근처로 가본 적도 없단 말이죠. 통계 오류와 관련된 이제 인문학 서적들을 뒤지다가, 그런 이야기를 봤어요. 만약에 20세기 초반에 성범죄의 증가에 대한 자료가 있다고 치자. 근데 1930년대보다 1940년대에 성범죄가 뭐 몇십 배, 몇백 배 늘어난 보고서가 있다고 치자. 이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이냐. 정답은 해석하기 전에 질문을 하나 더 해야 된다는 거죠. 언제부터 이것을 기록하는 시스템이 이렇게 활성화되었느냐. 숫자는 언제부터 기록된 것이냐. 그 질문을 던지지 않으면 갑자기 요즘 들어 성범죄가 늘어나는구만 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요즘 뉴스를 보면은 이제 특히나 남자분들이 그런 생각하시죠. 이런 범죄가 너무 많이 늘어나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아니죠. 언론이 다뤄주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경찰이나 검찰이 법원이 심각하게 생각한 문제가 된 지 얼마 안 됐고 사회 문제가 된 지 얼마 안 됐던 거예요. 그전엔 뭐? 공기죠, 공기. 늘 있던 일. 예. 28년간 세상이 얼마나 변했느냐. 바뀌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28년 발음 약간 주의를 해주세요. 네. 30년간. 왜냐하면 2018년에도 그런 일이 있을 테니까 말이죠. 예. 이제 비웃으려고 했던 걸 취소하겠습니다. 네. 단지 그대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를 볼만한 가치가 있다. 예. 저는 10년 전에 그 영화를 봤던 기억이 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가 늘 강조하는 제가 본 대한민국 최고 영화예요. 그래요? 예. 네. 예지원 씨 나오는 거야? 네. 예지원 나와서? 최고 명대사는 예지원 씨의 그 대사였어요. 창녀는 강간도 못 당하냐 이 새끼들아. 이것들아. 그게 이제 출마를 결심하는 제일 중요한 이유가 되잖아요. 네. 친구가 다친 걸 보면서. 그 동료가 강간을 당하고. 네. 아마 거기 장면에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예지원 씨도 어떤 손님과. 네네, 그렇죠. 그게 이제 약간은 저는 강간처럼 보였는데. 네, 맞아요. 그렇게 표현하려고 했었어요. 예. 이 단지 그대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이 영화에서도요, 원미경이 최후 변론을 하는 장면이 있는데, 거기서 원미경이 이렇게 말을 해요. 재판장님, 다음에, 저한테 또 이런 일이 생기면, 그때는 저항하지 않겠습니다, 차라리. 그냥 당하면 됩니까? 이런 말을 해요. 네. 근데 그거 보는데 진짜 좀 기분이 되게 그렇더라고. 맞아요. 예. 네. 영화인데도. 네. 그래서 이게 입장이 다르면요, 깨우쳐지기가 너무 힘들어요. 예. 아무리 이게 폐부를 팍 찌르는 소리를 해서, 그 당시에 이해시켜줘도 30분 뒤면 까먹습니다. 여기서 입장이 다른 사람이란 남자, 혹은 한국으로 말하면 한국 사회인지도 몰라요. 네.
자, 이제 오늘의 주제로 들어가 볼게요. 오늘 주는 이것과 상관없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냥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그래도 뭐. 전 장담할 수 있어요. 뭔가 중요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다른 얘기를 할 거야, 이제부터. 아니, 오늘은 진짜 정말 스릴 있는 게, 네. 평소에는 그래도 손희상 선생의 원고를 보면서 녹음을 하는데, 오늘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는. 유면상 PD가 언지를 들은 바도 없고. 모르도록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럴 때 청취자분들과 비슷한 스릴을 유면상 PD가 느낄 수 있어요. 네. 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나? 기대되네요. 방송에 실험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은 한류 드라마 얘기를 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요? 아까 들은 얘기는 의미가 없다는 거 아니야, 아까 얘기가. 그러나 이어지는 부분이 있긴 있을 거예요. 잊어주시면 고맙습니다. 아니, 아까 그 영화도 외국으로 좀 인기 없었나요? 전혀 없었죠. 그래요? 80년대 한국 컨텐츠라는 게. 제가 지난번에 이상평론 1회 때 이런 얘기 한 적 있지 않습니까? 어떤 얘기? 그 슬램덩크 아랍어판에서. 그렇죠. 그 강백호의 이름은. 하산이다. 네. 그래서 그때 그 대장금의 아랍어판 이름은 뭘까? 뭐 그런 거 궁금해 하기도 했는데요. 그렇죠. 그거 누가 메일로 가르쳐 주셨는데? 진짜요? 네.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북산고의 이름 뭐냐? 알북산? 알 수 없어요. 네. 아무튼 대장금의 아랍어판 이름 물어보고 왔습니다. 네. 그냥 장금이랍니다. 진짜요? 그냥. 그 읽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그게 정흐구무. 네, 맞아요. 정흐구무가 돼요? 그리고 우리는 실제로 똑같이 발음할 수도 없겠지? 그런 종류래요. 네. 뭐 탈탈 털어서 물어봤는데, 그 이란판에서도, 이란은 페르시아어를 쓰니까, 그 아랍어랑은 약간 다르죠? 네. 거기서도 그냥 장금이랍니다. 읽는 건 어떻게? 양금, 이렇게 읽는데. 그냥 갖다 썼군요. 네. 근데 이 대장금이 이란에서 굉장히 대단한 히트를 치지 않았습니까? 그랬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벌써 거의 한 10년 된 얘기이긴 한데요. 네. 그때 시청률이 거의 90% 가까웠다고 하죠. 이거는 90%. 독재자가 국민을 족쳐가지고 꼭 보라고 하지 않는 이상 나올 수가 없는. 대단한 거예요, 정말. 이게 최고 시청률이 아니고요. 매 회마다. 평균 시청률이 90%라는 얘기. 거기는 TV 보급률이 매우 낮거나. 혹은 채널이 두 개거나. 이게 그래도 2000년대 중반 후반 그때쯤 들어갔으니까. 그렇죠. 이란은 그래도 되게 발전된 나라예요. 그렇잖아요. TV도 많고. 그러니까 90% 나봤어. 너무 경이로운 시청률이라서.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거죠. TV에 대장금 나오는 시간에는 거의 전 국민이 그걸 빨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보고 있었다. 네. 집가 그만큼 집착했다. 프로이트적으로 해석하면. 그러니까 나 노력하는 거 보여, 안 보여? 야, 진짜. 인정했어. 괜히 먹고 사는 게 아니야, 이게 지금. 그러니까 군인들이 정훈 방송 보는 것 마냥. 그건 싫잖아요. 군인들은 정훈 방송을 빨진 않죠. 어쨌든 집중해서 봐야 되잖아요. 좀 인기가요를 빨죠. 하여간, 그 다음에 수출된 주몽도 한 70% 넘는 시청률을 기록했고요. 허준도 상당한 인기를 누렸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무섭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한 10년쯤 전에는 이란에다가 뭘 갖다 파는 것마다 초대박을 쳤던 거죠. 제가 원미경 씨 이야기랑 연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원미경 씨 전성기 때 원미경 씨가 주인공인 드라마는 한국에서 웬만하면 50% 평균 시청률을 넘나들었어요. 맞아요. 기억이 나시나 모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 거의 그때만 해도 50%를 봐도 한국 사람들이 다 하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대장금 같은 게 이란에 막 팔리고 그럴 때는 한류 콘텐츠가 참 대단하게 보였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 같았잖아요. 하지만 대장금, 주몽, 허준 이후엔 그다지 큰 성공을 거둔 게 없습니다. 겨울 연가 정도가 이집트에서 반짝 인기를 누렸다고는 하고요. 2010년대에 들어서는 한류 드라마는 중동에서 거의 싹수가 뽑힌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슬금슬금 잊혀지게 되죠. 옛날에 한국에서도 외국 드라마가 엄청나게 인기 있었던 게 있었잖아요. 맥가이버라든지. 슈퍼소년 앤드류.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전격 지작전. 이거 되게 좋아했는데. 제트작전. 제트작전. 저는 지작전이라고 읽었어요. 그래요? 동네마다 달라요. 유니크하시네. 그게 미국 제목인가 보다. 원제가 전격 지작전. 그럼 앞에 전격. 이렇게 해야죠. 그건 무슨 인천 계양구에서 만든 거 같잖아요. 지작전동. 하지만 지금 그거 기억하는 사람 별로 많지 않죠. 나이트라이더. 리메이크판도 망했고, 리메이크판도 국내에 들어와서 아마 OCN의 PD들이 되게 홍가한가 했을 거예요. 전격 제트 작전이라면 성공하지 않을까? 옛날에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했으니까. 그 주인공이 데이빗 하세로프? 하세로프. 주인공은 자동차였죠. 그렇죠. 그렇죠. 키트. 키트.
하여간 다시 이야기를 돌아와서 이퀄라이저 올라가는. 네. 그럼 우린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때 그 이란 사람들은 왜 그렇게 대장금에 열광을 했을까? 그리고 지금 이란 사람들은 왜 더 이상 한국 드라마를 보지 않게 됐을까 하는 건 말입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그런 국뽕 질문으로 넘어가게 되네요. 예. 그때는 왜 재밌었을까? 지금은 왜 안 팔릴까? 예. 이건 뭐 프로덕션의 고민 같은. 네. 일단 대장금부터 얘기하자면 이 드라마는 나름대로 충격적인 부분이 있죠. 그게 뭐냐? 왕이 맨날 밥만 먹는다. 충격. 일은 안 하고 밥만 먹어. 예, 그런 것도 있고요. 대식가다. 대식가고. 예. 네. 밥 먹고 산책만 하고. 네. 우리 초코가 하는. 네. 근데 충격적인 부분이란 건 일단 이 대장금에서 주인공이 여자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고지순하고 착한 여자가 주인공인데 궁중에서 벌어지는 온갖 암투를 극복하고 짱을 먹게 됩니다. 네. 오로지 자기 능력과 노력만으로요. 그거 자체만 해도 꽤나 충격이었던 거죠. 이란 사람들한테는. 어떤 점이 충격이었을까요? 여성이. 예, 여성이. 여성이 주인공인 설정도 충격일 수 있나?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여자가 스스로 자기 삶을 개척해 나가고. 예, 그런 그 과정. 당시 이란 사람들한테는 대장금이 매드맥스 3D 같았던 것 같아요. 우리 저런 개또라이 드라마가 다 있어. 아니야, 그러니까 매드맥스 3D 보면, 그러니까 매드맥스 3D 보면 그 여자가 먼저 말을 걸어 이러면서. 그 주인공이 여자잖아요, 일단. 네. 그리고 여자고 그 여자가 일종의 혁명의 주인공이죠. 네. 그런 것처럼 어쨌든 되게 충격적인 부분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저는 문화 충격이다, 문화 충격. 근데 이란에서 여성들에게만 반향을 일으킨 건 아니잖아요. 90%가 나왔으니까. 예, 그거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봅니다. 요즘에야 한국에서 그 여혐 사건이 계속 터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때는 UN 개발 계획에서 그 매년마다 발표하는 성평등 지수가 있어요. 그 UNDP 인덱스 이렇게 있는데 거기서 한국은 한 10년쯤 전만 해도 항상 한 10위권 안쪽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막 진짜로 엄청나게 평등했다 이런 건 아니지만요. 다른 나라들이랑 비교해 볼 때는 한국이 여성의 교육 수준이나 의료 혜택 이런 부분이 압도적으로 높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성평등 지수가 어지간한 유럽 국가들은 물론이거니와 캐나다 같은 나라들보다 훨씬 높았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방식으로 이 10년 전, 20년 전을 해석을 해드리자면 지금 보시는 방식으로 그때는 전 세계가 지체해 있는 상황이었다고 보는 게 옳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전 세계가 56K 모뎀을 쓰고 있던 상황이었다고 보면 좋다. 그때는 ADSL이 깔려있던 우리나라가 초고속이었을 것이다 정도요. 네, 그런 거죠. 과거에 비해서는 지금 한국이 많이 굴러떨어졌죠. 다른 나라들이 진보하는 속도를 한국은 못 따라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다행히도 아직까지는 성평등 지수가 아시아에선 제일 높아요. 일본보단 높아. 근데 최근 10년 사이에 계속 밀려나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본보다 높다. 저는 일본만 이기면 되거든요, 저는. 진짜요? 그건 아니고. 네. 민족주의자시고. 그러니까 가끔씩 이런 캐릭터를 손희상 선생이 들이대세요. 나 민족주의자다. 그거 한 방울도 믿지 마시고요. 여러분. 입버릇인 것 같아요. 그 김성모 만화에 그런 장면 나오잖아요. 내 옆구리를 주고 목을 가져가려는 전략이다 이런 거. 그러니까 참고할 데가 없어서. 옆구리를 주는 거죠. 이렇게 민족주의 이런 거. 김성모를. 네. 하여간 다시 대장금으로 돌아가자면요. 하여간 손희상 선생의 민족주의는 손희상 선생의 옆구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예. 이걸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란은 그때만 해도 엄청나게 억압적이었어요. 젠더적인 부분에서. 물론 90년대 후반 무렵부터는 점차 오픈되기는 했는데 이미.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란이 세계적으로 손꼽힐 만큼 이상한 체제였다는 걸 부정하시는 분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어쨌거나 TV 드라마의 주 시청자는 여성이었고 예, 채널 선택은 주로 집안의 어머니가 있어요. 아니면 할머니. 이란도 그랬다. 예, 이란이 그랬어요. 네. 지금 한국에서는 채널 선택이 일종의 가부장 권력이잖아요. 보통 아버지들이 하는 일이 소파에 앉아가지고 TV 채널을 1번부터 한 220번까지 계속 돌리고 그러시는데 근데 이란에서는 그게 거의 여성이 하는 일인 거죠. 왜냐면 TV 자체가 거실 뒤편에 있는 여자들 방에 있으니까. 예. 그리고 TV를 다 같이 모여서 보고. 드라마는 규방 가사군요. 네, 그런 셈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란 여자들이 대장금을 보면서 엄청 몰입하고요. 자기 일인 것처럼. 그렇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 드라마가 지구 반대편에서는 여성들에게
그 어떤 젠더 모델을 제공했다고 뭐 저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요게 중요한 얘기군요. 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네. 한국의 문화 콘텐츠는 어떤 문화에 있어서는 젠더의 모델 성해방을 주었던 거죠. 그래서 성해방을 주는 모델. 예. 이야. 그 다음에 뭐 성공했던 주몽도 저는 비슷했을 거라고 보는데요. 네. 거기서 한혜진이 연기한 캐릭터가 네. 되게 당차고 싸움 잘하고 능력치가 높은 여자잖아요. 근데 소선호. 근데 거기서도 역시 장금이처럼 자기 삶을 스스로 결정하고 개척하는 인물이죠. 아, 그렇군요. 예. 다시 정리하자면 대장금이 이란에서 엄청난 히트를 쳤는데 네. 그게 이란 여성들에겐 해방적인 젠더 모델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죠. 근데 지금은 한국 드라마가, 한류 드라마가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건 왜 그런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네. 일단 첫째로는 터키 드라마에게 경쟁에서 밀렸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만약에 이제 좀 쏙쏙 들어온다 싶으면 가까운 나라 문화 콘텐츠를 소비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죠. 예. 게다가 터키 드라마가 요즘에 장난 아니에요. 아, 그래요? 예. 한국에서 나이 드신 분들 중에는 한류 드라마가 막 세계로 막 뻗어나가고 막 전 세계 사람들이 한류에 막 열광하고 막 그런 줄 아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춘천에 갔더니 일본 아줌마들 투성이었어. 예, 그런 식으로. 하도 언론에서 빵빵 때려대니까. 네. 근데 실제로는 한국은 문화 콘텐츠 생산이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그렇게 아주 뛰어난 건 아니죠.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까? 예를 들면 뭐 앞에서 이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 영화를 놓고 본다면 이란의 뉴웨이브 영화들이 한국 영화보다 세계적으로 보면 더 잘 나가요. 예, 해외에서 관객 수도 더 많고요. 그 유명한 배우들도 훨씬 많고 뭐 그 해외 유럽에 있는 그 유명한 영화제에서 그 상도 훨씬 많이 타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쭉 그랬습니다. 드라마를 놓고 본다면 멕시코나 브라질 같은 나라에는 당연히 밀릴 수밖에 없고요. 그런가요? 예, 멕시코 드라마도 되게 유명한 거 많잖아요. 이게 중남미의 드라마들은 보면 한국의 일일 드라마 모델하고 상당히 비슷해 보인다는 느낌을 많이 받곤 했었어요. 예, 장르가 두 가지예요. 그 하나가 엄청 야하거나 아니면은 그 옛날에 한국에서도 되게 히트 쳤던 거 있는데 그게 뭐지? 그 천사들의 합창. 네, 히메나 선생님. 예. 나는 시릴로로 기억하는데 남자들은 꼭 히메나 선생님으로 기억해. 네. 시릴로도 좋았어요. 예. 네. 시릴로 난 나 같았어. 예, 저는 그게 어렸을 때 미국 드라마인 줄 알았는데 그 멕시코 드라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제이미였어요. 예. 네. 예. 한국만이 아니고 다른 나라들도 괜찮은 문화 콘텐츠를 많이 생산하는 나라들이 있고. 네. 다만 한류가 아시아 권역에서는 상당한 인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죠. 네. 적어도 젊은 층에게는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류가 먹히는 지역 가운데 일본을 제외한 모든 시장이 지금 터키에 넘어갔거나 넘어가고 있다는 거죠. 아시아 시장조차요? 그나마 일본도 지금 한국 드라마가 좀 간당간당하죠. 근데 그게 아랍 세계에서 대장금 수준의 엄청난 인기를 누렸던 터키 드라마들이 있어요. 그 구무스라든지 누르라든지 둘 다 되게 유명한 건데 꽤 재밌습니다. 브이메오에 들어가시면 비메오요? 예. 네. 영어 자막 딸려서 올라와 있어요. 저도 좀 봤는데 둘 다 그냥 좀 로맨틱 코미디 같은 거거든요. 네. 근데 그 여자가 남자랑 대등한 위치에서 연애를 이끌어요. 네. 누르는 좀 대장금이랑 비슷한 설정도 있는데 그게 거기서 여자 주인공이 가난한 집 출신이고 좀 되게 한국 드라마 같기도 하죠. 그 도시에서 커리어 우먼으로 성공하는 스토리입니다. 근데 온갖 음모와 암투를 자기가 다 극복하고 짝을 먹게 되는 거죠. 알파걸의 전형입니다. 근데 그게 오로지 드라마 속의 판타지이고 현실과는 다르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자유분방하고 자기의 연애나 삶을 스스로 선택하는 여자 캐릭터가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있죠. 네. 이게 터키 같은 나라에서도 이제 나온다. 그리고 엄청 이게 그 영향력이 있다. 그런 이야기가 저희에게 시사하는 바는 또 오해영이죠. 아, 오또해영 아닌가? 뭐예요? 오또해영? 아니에요? 그것도 말이 되네. 오또해영? 아니, 선이상 손생. 제가 그 드라마 제목을 잘 몰라가지고. 또 오해영. 또 오해영이죠? 네. 패러디예요. 영화 제목 같잖아요. 진짜 뭐 어디 에로 감독이 아이고 속상해라. 하여간 그 요즘에 하고 있는 그 드라마 있는데 거기서도 보면
아니요. 또 오해영. 거기서 보면, 뭐, 막, 유리창 깨고, 막, 난동 부리고, 네. 그러면서 연애랍시고 보여주잖아요. 그게 장면을. 그 일부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 걸 지적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요즘 이제, 젠더의 정치 권력화 문제가 이슈가 많이 되다 보니까, 왜 여성의 폭력은 자연스럽게 잘 다루나. 예. 하여간,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건 아닙니다. 예. 전 재밌어요. 예. 하여간, 근데 그런 거를 사랑으로 포장을 해서 이렇게 보여줘요. 근데, 뭐, 그게, 드라마 속의 판타지라고, 뭐. 솔직히 생각하면 상상도 하기 싫긴 한데. 예. 나한테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하면. 예. 대장금은 이란에서만 흥행을 한 건데, 터키 드라마들은 중동, 북아프리카, 동유럽을 휩쓸었습니다. 터키 드라마 중에 알렉산더 루틴을 따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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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꾸로 가고 있죠. 네. 그 터키 드라마 중에 파티마 굴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무슨 내용이냐면 여자 주인공이 집단 성폭행을 당해요. 근데 드라마에서요. 예. 근데 집안 어르신들이 자기네 가문의 명예를 지키겠답시고 그냥 사건을 막 덮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 리얼리티가 있네요. 예. 그 상당히 리얼리티가 있어요. 터키에서도 또 당시에 뭐 이런 비슷한 일들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되게 막 사회적인 이슈였어요, 이게. 근데 이게 동네 사람들이 그 사건을 알면서도 아예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행동하고요. 드라마에서. 그러니까 이 여자 주인공한테는 자기 편이 아무도 없는 거죠. 심지어 남자친구까지 그러니까요. 그죠. 그래야 리얼리티죠. 예. 남친이 본색을 드러내죠. 이런 공포스러운 상황이 있으면. 예, 이 남친이 거기서 뭐 약혼을 했나 뭐 그랬는데 그냥 그 남자는 이 여자 편을 들어준답시고 하는 게 자기는 그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해줄 수 있다. 그래 눈을 감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잖아. 근데 질문의 구조는 똑같잖아요. 예. 당신은 왜 피해자가 되었습니까? 라고 탓하고 있다는. 예, 그쵸. 네. 그런 거죠. 아까 전에 원미경 얘기했는데. 네. 뭐 묘하게 뭐 비슷하네요. 88년작. 예. 하여간, 여기서. 그러게요. 한국 작품들은 점점 시대를 거꾸로 타고 내려가는 것 같기도 하네요. 파티마 굴에서 이 여자 주인공이 사건을 폭로하고요. 소송을 걸어요. 네. 그리고 온갖 그 주변의 방해와 그 여자 탓을 하는 그 주변 그 집안 사람들의 각종 음해를 물리치고 재판에서 이기는 줄거리예요. 사실적인 로망이네요, 이거. 네. 예. 근데 이 드라마는 그 여자 주인공을 지지하는 운동까지 있었어요. 현실에서. 막 페이스북 들어가면 막 진짜 막 몇십만 명이 그냥 드라마 팬클럽 동호회가 아니라 아고라에서 서명을 하고 있는 것이야. 네, 그런 식으로. 근데 그게 아랍 세계 전역에. 그리고 아예 그 드라마 막바지쯤에는 그러니까 그 재판이 이제 최종심 쪽으로 이렇게 치닫고 있을 때 그때는 실제로 그 사람들이 실제로 거리에 나와가지고 시위가 일어났어요. 시청자들이 네. 그 파티막을 응원한다고. 야, 이것은 법원에 들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작가들로. 아니 그러면 그 나라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시나리오가 좀 변하고 그러나요?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드라마랑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이 드라마를 보고서 거기 현지 여성들이 막 진짜 막 자기 얘기인 것처럼 감정이입을 하고 서로 막 얼싸안고 울고 드라마 끝나면은 자기들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뭔가 그 담론을 만들어내고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제 생각은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 그 한류 드라마를 수출해서 이런 데다 수출해가지고 돈 벌어먹고 싶으면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한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문화권 전체에 너무 소중한 친구가 될 쯤은 돼야 된다. 네. 대장금은 그랬던 모양이다. 네, 그런 거죠. 우리 같이 이제 그냥 동네에 늘 널브러져 있으니까 보는 사람들은 뭐 밥만 먹고 그래 이렇게 하고 말았지만 그들에게는 여성 혹은 이 사회가 가야 할 길을 제시해준 뭔가 불빛 같은 작품이었을 것이다. 예. 왜 요즘에 그 미국 드라마 중에 왕좌의 게임이라고 있잖아요. 기가 막히죠. 예. 게임 오브 프린스가 아니에요. 예. 네. 그게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인기인데요. 이게 인기의 비결이 뭐냐 하면은 뭐 화려한 CG라든지 잘생긴 배우라든지 서브컬처 장르를 뒤섞은 뛰어난 시나리오 같은 부분이 있겠죠. 근데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 드라마를 보고 있으면 분명히 그게 자본주의적인 막장 드라마인데 막 말초신경을 자극하고 말초, 네, HBO 맛이죠. 네, 막 누드신도 많이 나오고 사람도 막 죽고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사람도 저는 이게 손희상 선생님 원래 막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시는데 이 막이라는 말이 참 잘 어울려요. 이게 막 죽는다. 게임 오브 드론이 막 죽어요. 막 죽고 온전하게 못 죽죠. 그러니까 가는데 순서 없다. 교훈이 제일 우선이에요. 예. 맞아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드라마 보고 있으면 뭔가 정치적인 욕망을 자극한단 말이에요.
거기서 보면 여자가 군대의 지도자가 되고 또 노예를 해방시키고 그런 장면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또 난쟁이라든지 뭐 사생아한테 되게 비중 있는 역할이 주어지고 그런 게 우리를 잡아 끄는 거죠. 그 등장인물들한테 감정이입을 하면서 보게 되고요. 네. 그러니까 문화 콘텐츠를 팔고자 한다면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우선 문화적인 또 사회적인 진보를 이뤄내야 한다. 그리고 그런 진보적인 감수성이 문화 콘텐츠에 반영되어야 한다. 이거죠. 그 이란의 터키 출신의 히트작들과 이 미국 드라마 히트작들이 보여주는 것은 장사가 이렇게 되려면 우선 사회가 이런 작품이 나와도 되도록 합의를 어느 정도 이루어낸 뒤여야 할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린 지금 드라마가 점점 더 막장으로만 치닫고 있잖아요. 뭐 그냥 PPL 같은 것만 하고 뭐 지금 PPL은 미국 드라마 더 심해요. 근데 한국은 지금 PPL 자체가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장을 자세히 들어보셔야 돼요. 예. PPL만 한다. 예. 그러니까 미국 드라마 PPL을 많이 한다. 예. 네. 그 지금 한국에서 막 만들고 있는 드라마들 보면 막 우리 집 꿀단지 막 이런 거 만들게 됐잖아요. 그게 뭐예요? 우리 집 꿀단지라고 모르세요? 그 진짜 대단한 되게 진짜 희한한 그 드라마가 아침 있는데. 드라마예요? 아니요. 그냥 평일 저녁 때 하는 드라마였는데 최근에 그 종영했어요. 그래요? 근데 그게 영화로 치면 클레멘타인 같은 건데. 예. 초명작. 예. 진짜 근데 한국 영화사의 길이 빛날. 예, 이거 정말 난 정말 대작. 세상에 드라마를 이렇게 만들 수도 있구나. 한국 영화의 대부, 한국 영화의 시민 케인. 예, 정말 클레멘타인. 아빠 일어나. 예. 이거 이것도 굉장히 그 컬트적인 드라마 있어요, 그냥. 예. 예. 거기서 가장 컬트적인 부분은 그거죠. 감독은 처음에 컬트로 만들려고 안 했다. 예, 그죠. 의도되지 않았다. 그래서 대작인 거예요. 예. 다들 진지하니까. 드라마가 계속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이동준 씨 본인은 알까요? 우리 국민의 상당수가 얼굴만 봐도 클레멘타인밖에 생각 안 난다는 거. 그리고 그게 생각나잖아요. 똥꼬쇼. 그래, 맞아. 플래카드 그거. 확실히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그건 나중에 그 이동준 씨가 그 배우분이 해명하셨잖아요. 해명하셨어요. 안 했다고, 똥꼬쇼. 정확하게 똥꼬쇼가 뭔지는 모르지만 안 하셨답니다. 해명 다 소용없어요. 이건 포춘 쿠키 같은 거야. 영원히 기억나, 그냥. 뭐 하여간 이대로 계속 간다면 대장금의 성공은 그냥 우연히 얻어 걸린 게 되고 말 수도 있겠죠. 근데 아마도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한국의 성평등 지수가 아시아에서는 여전히 제일 높다고 하니까. 네. 이건 마치 한국의 GDP 규모가 그쵸. 보여주는 이 생경함하고 비슷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내가 저 돈을 벌어? 어딨어? 돈. 그쵸. 그게 다 어디 간 거지? 우리가 그래도 아직까지는 요쪽 나와바리에서는 그래도 좀 낫지 않느냐라고 그냥 그 지표상으로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특히나 이슬람 세계, 낙후되고 여성 억압적인 이슬람 세계에 비하면 선도적인 위치에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양쪽 간의 격차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은 그리 크지 않기도 합니다. 양쪽이란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한국이랑 이슬람 세계 말이죠. 한국과 서남아시아의 차이가 크지 않을 것이다. 네. 만민의 평등의 관점에서. 네. 우리가 흔히 이슬람에 대해 가지고 있는 시선들 있잖아요. 사실은 편견인데. 네. 편견이란 걸 모를 정도로 광범위하게 유포되어 있는 게 이슬람 세계는 죄다 여성에게 억압적이다. 그런 생각이죠. 그 증거로 히잡 착용 같은 얘기를 하고요. 근데 대본에 광고라고는 왜 쓰셨어요? 이게 이쯤에서 광고 한번 들어갈까 했어요. 제의해 주세요. 예. 광고 듣고 갈까요? 네. 네. 이제 대본에 광고 넣을 자리까지 챙겨주시는. 네. 네. 4주 만에 프로 방송이 되신 손희상 선생과 이상평론 4번째 시간을 함께하고 있어요. 네. 저희들은요, 단지 그대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영화 얘기를 했어요. 원미경 씨 80년대 대한민국의 2차 군부 독재에 신음하던 한국의 연인이죠. 원미경 씨. 예. 대단한 배우였죠. 네. 한국의 원미경 씨보다 더 무서웠던 대장금 이야기를 들었고. 정말 90%는 말도 안 된다, 진짜. 예, 대단한 대선 방송 시청률을 합해도 40%가 안 나온대요. 그러니까 그게 저가 하나 어떤 일화를 들었는데 그 당시 아야톨라 호메이니가 되게 좋아했대요? 아니요, 그 양반이 그 대장금
한테 밀리니까 자기가 그 연설하고 막 그러는 그 방송에 압도적으로 밀리잖아요. 그래갖고 대장금 뭐 어떻게 좀 해보고 싶었는데. 그랬다고. 근데 분명히 우리나라와는 좀 다른 시청 환경일 거예요. 예, 많이 그렇게 다르지만. 예. 진짜. 예. 이건 독재국가 아니야. 놀랍습니다, 놀라워요. 예. 그리고 그 대장금이 왜 성공했는가에 대한 러프한 스케치 정도 네. 알려드렸고. 그리고 한류는 어떻게 서남아시아에서 통할 수 있었는가. 그것도 역시 러프한 스케치로. 네. 지금은 왜 망했는가. 그것도 역시 마구리로 해석을 해드렸고요. 사실 진짜 기가 막혀. 왜? 러프랑 마구리. 기가 막혀요. 왜냐면 저 보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네. 과학적이지 않다. 저도 지금 정면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거가 대단치 않다. 계속 러프. 하지만 왠지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 이게 원래 평론가가 하는 일이죠. 그죠? 사람을 속여서 대충 어딘가로 끌고 가는 일이죠. 여러분들 지금까지 잘 따라오고 자백하셨어요 지금. 잘 따라오고 계셨습니까? 네. 예.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저희가 여성 이야기를 할지 한류 이야기를 할지 히잡 이야기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네. 기다려 보세요. 광고 들으시고. 예. 뭐 이동준 얘기는 또 안 할 거예요. 저는 할 수도 있어요. XSFM입니다. 바른 선택, 바른 선택. 음주운전 사고 발생 시 평균 소요 비용은 1,500만 원입니다. 대리운전 1599-1599. 언제까지나 마지막 선택. 아로니아 진. 카카오톡으로 지난 수업 내용을 확인하고 반복해서 연습할 수 있습니다. 늘어난 실력을 매일 알려주는 전화 영어. Perfect 25. 네. 지도를 봤더니요. 작전동은 계양구에 있는 게 맞네요. 네. 소식적에 전격 지작전을 즐겨보신 손희상 선생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앞에서 무슨 얘기 했었죠? 히잡. 예. 예. 히잡 얘기 좀 하려고 그랬죠? 맞습니다. 예. 우리가 이슬람 세계에서 베일 착용을 강요한다. 요렇게들 생각들을 하시는데요. 여기서 베일이라고 하는 건 히잡을 포함해서 부르카, 니캅, 기타 등등 신체를 가리는 복장을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전 세계 지금 현재 2016년 현재 독립국가들 가운데에 여자는 베일을 써야만 한다. 이렇게 법률로 규정한 나라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그렇죠. 이게 베일을 쓰는 게 의무인 나라는 사우디랑 이란 이렇게 딱 두 나라뿐입니다. 물론 그냥 들으시는 이제 한국 분들은 네. 법 때문에 그러나 동네 사람들이 난리 치니까 그러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여간에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나라는 거의 없다. 네. 나머지는 안 그래요. 베일을 안 썼다고 법적으로는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어떤 나라들은 예를 들면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는 학교마다 다르지만 그 히잡이 학교 교복에 여학교 교복에 포함되어 있기도 하고 하지만 그게 반드시 그 법적인 강요는 아닌 거고 하여간 그렇게 딱 두 나라가 있고요. 이란이랑 사우디아라비아랑. 근데 물론 근래에 별 희한한 미친놈들이 또 나타났죠? IS라든지. 나라는 아니지만 하여간. 영토를 가지고 있는. 보코하람이라든지. 이런 무장단체들은 알려진 것처럼 베일 착용을 강제합니다. 그 밖에. 그 나라 헌법이 있다면 그 나라 헌법의 정신은 여성을 사랑으로 보지 않잖아요. 네, 그런 거겠죠. 예. 그리고 그 밖에 인도네시아의 아체 주정부가 되게 빡센 노선인데요. 거기서도 히잡을 써야 돼요. 히잡까진 써야 돼요. 네. 히잡이라는 건 그 머리를 가리는 거. 네.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앞에서 방금 말씀드린 곳들의 인구를 다 합쳐도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IS나 보코하람의 점령 지역들 이런 데를 다 합쳐도 전 세계 17억에 달하는 무슬림 인구 가운데 7%밖에 안 됩니다. 7%요? 네. 나머지 93%의 무슬림은 히잡을 써야만 한다. 그런 강제 규정이 없는 나라에 삽니다. 오히려 공공장소에서 베일 착용이 불법인 이슬람 나라가 더 많아. 공공장소에서 베일 착용이 불법일 것까지는 또 뭡니까? 예를 들면 터키 같은 나라는 히잡 쓰면 안 돼요. 그래요? 왜일까요?
그거 저한테 물어보시면. 뭐 하여간 그냥 본인에 대한 공격을 받아들이지 마시고 좀 성의 있게. 아니, 하여간 뭐 그냥 법이 그렇다는데요, 뭐. 나 이런 최고의 반응이었어요. 거기서 등을 돌리시나? 예. 하여간 뭐 그런 나라들이 있다. 예. 그러니까 예, 그 이슬람 인구가 그 압도적 다수이고, 심지어는 뭐 이제 헌법에도 뭐 이슬람 그런 윤리 강령이 들어가고 그런 나라라고 하더라도 그건 뭐 오클라호마 시티에서 있었던 얘기였죠. 밤 시간에 후디 착용을 금지하는 조례를 만들자 뭐 이랬던 맞아요. 얘기처럼. 네, 있었어요. 시민들을 뭐 잠재적 범죄자로 모는 그런 건지는 하여간 알 수 일단 손희상 선생은 알 수 없습니다. 예, 알 수는 없고 그냥 그런 나라들이 있는 거죠. 뭐. 네. 뭐 하여간 애초에 이슬람 율법에 그런 그 히잡 착용해라 뭐 그런 규정이 없기도 하고요. 율법에 없는 얘기예요, 이게. 근데 우리가 TV 뉴스를 통해 접하는 이슬람은 거의 다 그 앞에서 말한 곳들이잖아요.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IS.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슬람 하면 떠올리는 이미지는 IS 아니면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이미지죠. 여성 억압. 네. 근데 그곳의 인구는 아주 적어요. 여성 할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 할례가 행해지는 지역을 지도로 보면 꽤 넓어 보이는데 인구 비율로 보면은 역시 무슬림 인구의 극소수에 해당합니다. 이게 왜냐면은 우리가 이슬람 하면 중동을 먼저 생각하지만 중동 지역 특히 아랍반도의 인구는 되게 적고요. 그게 심지어 어떤 수준이냐면은 중국에서 무슬림 인구 비율이 굉장히 적거든요. 극소수거든요. 네. 근데도 중국인 그러니까 중국인 무슬림 인구가 사우디아라비아의 무슬림 인구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예. 사우디아라비아의 쪽수가 모자란다. 네, 그거죠. 쪽수가 없어서. 다만 80년대만 하더라도 뭐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나라들 말고도 히잡을 써야만 했던 나라들은 꽤 있었죠. 근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슬람 율법에는 히잡 착용 얘기가 없고요. 네. 그럼 왜 그랬던 거냐? 독재 때문입니다. 수단 같은 경우는 군사 독재 시절에 누메일이라고 그 독재자가 있었는데 그 양반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나서 제일 처음으로 만든 법률이 여성의 복장 규정이었어요. 대단한 찌질이네요. 예, 그러니까 뭐 그냥 다 뒤집어 쓰고 다녀라 이런 거죠. 수단도 되게 이상한 체제였는데 오늘은 뭐 시간 관계상 이거 좀 약간 생략을 하고요. 뭐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말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알겠습니다. 예. 그윽하게 계속 듣고 있었는데 네. 히잡으로 넘어갈 거라고 제가 예측은 못했어요, 사실. 예. 네. 하여간 수단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군사 통치나 독재에 의해서 별의별 희한한 검열과 억압이 제도적으로 만들어졌었죠. 이건 뭐 심리학이나 뭐 문화인류사를 뒤져봐야 되는 문제일까요? 총 들고 권력을 찬탈하면 되게 지고지순하게 쫓아다니던 여자에게 가차인, 바삭바삭한 차인 남자처럼 굴어요. 예, 맞아요, 진짜. 예. 근데 그게 정책이 그래다. 독재 국가들이 대체로 다 그렇잖아요. 그건 본인이 겁나서 그런 거죠. 그런 걸까요? 네. 혼 안 내면 다른 여자들이 또 와서 날 찰까봐 막. 저기 옛날에 몽골에서 몽골의 마지막 칸으로 즉위했던 사람 있잖아요. 예. 원래 러시아 출신인데 러시아 백군인데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군대를 이끌고 몽골을 장악해서 자기가 칸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양반이 만든 법률 중에 별 이상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냥 버스 정류장에 사람이 내리면 그날 그냥 무작위로 그 중에 몇 명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 보내준다. 이런 식으로. 하여튼 독재자들은 되게 이상한 법률들을 잘 만듭니다. 배틀로얄보다 더 근거 없네요. 예. 그러니까 이게 공포 정치 같은 거. 네. 막 죽기가. 예. 그러니까 그게 이슬람 국가들의 독재 국가들의 억압 같은 것도 여자들한테 강요되는 것들도 있지만 남자는 무조건 턱수염을 길러야 된다든지 그런 거. 우와. 안 나면 어떡해? 듬성듬성하면 이렇게 숱이 없거나. 그러니까 잡혀가겠죠 그러면. 왜 이렇게 한국 친구들 보면 이렇게 이제 20살 돼서 우리 세대로 따지면 갑자기 카라티에 깃을 미친 듯이 세우고 다니던 그 친구들 보면 이렇게 수염 깃 뒤에 이렇게 영어가 써 있죠. 맞아요. XL 뭐 이렇게 갑자기 이제 수염을 기르고 싶어졌는데 이게 기르면 되게 흉하잖아요. 새 가닥 나 있어서 너무 이게 이제 밀도가 없으니까. 축 발전 이렇게 딱 돼 있잖아요.
그러면 혼나나. 그러면 불법. 시험 안 나면. 지금은 거의 와해되었죠. 와해되었다고 봐도 괜찮겠습니다만 탈레반이라고 그 아프가니스탄 쪽에 있었던 그 극우 조직 있잖아요. 그 탈레반 같은 그런 조직들도 옷차림이라든지 몸가짐에 커다란 제약을 가했습니다. 뭐 얘네들은 좀 더 심했던 게 여자는 학교를 못 다녀요. 탈레반이 장악한 지역에서는. 과외만 합니까? 예? 아니요. 그걸 손희상 선생님 어떻게 알아요? 거기서 과외 받겠어요? 아, 제가 가보진 않았으니까. 무서워요. 예. 무슨 얘기 못할 것 같아요. 네. 말할 수 있는 것만 말해요. 선생님. 예. 하여간 뭐 그런 그 독재자들은 그런 이상한 짓들을 한다. 네. 근데 경영에서만 인정될 문화를 이식하려 들고 인간에. 근데 그런 건 한국도 똑같죠. 그 한국도 독재 시절에는 머리 스타일이라든지 치마 길이 같은 거 단속하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가 그 시절을 살아왔으니까 그냥 그랬나 보다 이러고 마는데 그 다른 나라 외국인들이 그런 거 보면 얼마나 이상하겠어요. 머리 길이를 가정하죠. 예. 이게 그냥 뭐 훈방 조치 이런 수준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삼천교육대에 갔다. 예. 장난 아닌 거지 이게. 근데 뭐 한국에서 대중매체 같은 것도 그 당시 엄청나게 검열을 하고요. 근데 한국은 이슬람 국가가 아니잖아요. 따라서 저희는 유교 국가죠. 네, 그쵸. 그쵸 아니에요. 그쳐가 아닌가? 네. 예. 독재 국가죠. 예, 독재. 그 당시로 말하면. 예. 네. 하여간 이런 성적인 억압이나 검열 같은 것들은 이슬람 탓이 아니라 군사 독재 탓이다. 또는 꼰대적인 체제 탓이다. 네. 이렇게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석할까요? 꼰대가 나타난 원인을 종교에서 찾으려고 그러면 종교는 참 억울하다. 예. 예. 하지만 꼰대가 그 종교를 이용하긴 하죠. 그렇죠. 예. 그런 거. 이런 개꼰대가 있나. 근데 중요한 건 오늘날 그런 꼰대적인 체제는 대부분 무너지거나 약해졌거든요. 네. 몇 년 전에는 아랍과 북아프리카 지역 전역에서 혁명이 일어나기도 했고요. 제스민 혁명이라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는 이슬람 세계 하면은 여전히 옛날 생각을 해요. 이거는 그 외국 사람이 한국 얘기를 하면서 50 시절 생각을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군사 독재래. 예,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거기 대통령은 법상 계속 대머리여야 된대. 아니 지금도 뭐 미국 드라마 작년에 같은 올림픽 데서 했대. 예. 한국 표현할 때 뭐 초가집 같은 거 있고. 예. 그런 거 그럴 수도 있잖아요. 소몰고 있고. 그 일종의 무관심? 네. 뭐라 그러니까 아랍 세계가 한국인들한테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고 우리가 관심을 크게 가지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들이 다 너무 옛날 정보들인 거예요. 네. 하지만 시대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이슬람이나 아랍 관련 책들이 별로 그렇게 번역되어 나온 것도 많지 않은데 그나마도 옛날 것들이죠. 그러니까 딱 봐서 그 책의 원서가 그 논문의 원서가 8, 90년대에 나온 거다. 그러면 그 책은 이미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요. 예. 번역을 25년 동안 했다고 해도 말이죠. 예. 성서야? 예. 거기서 설명하는 걸로는 이슬람 세계를 이해하기가 부적절하겠죠. 물론 오늘날에도 이슬람의 억압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도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 한국이 그 독재에서 벗어났다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꼰대적인 문화가 많이 광범위하게 남아 있는 것처럼. 그럼요. 예, 이슬람 국가들도 이제 히잡을 착용을 강요하지 않는 나라들이 훨씬 더 많아졌지만 문화적으로는 여전히 그러한 시선 같은 것들이 남아 있다. 그 DNA는 우리 엄마한테서 제일 잘 나와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제일 많이 당하던 사람이라 제일 많이 조심시키죠. 예, 그죠. 그래서 그 억압당하는 사람이 하면 안 되는 일을 제일 조곤조곤하게 많이 말해주는 사람들이 엄마죠. 네. 그 최규석 작가의 백도씨라고 만화책 있잖아요. 80년대 그 학생운동 다룬 만화인데. 네. 거기서 그 이제 지방에서 그 대학생인 주인공을 그 서울로 올려 보냈는데 그 결국 그 학생은 이제 학생 운동권 되죠. 근데 하여간 그 주인공 학생의 어머니가 과거에 그 이제 막 6.25 전쟁 때나 뭐 그럴 때 그냥 보도연맹 학살 이런 걸로 해가지고 막 집안이 풍비박산이 났고 그랬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어머니가 그런 뭐 시위 같은 거 하지 말아라 맨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렇습니다. 예. 당장 뭐 여성분들 들으시기에도 아니 내가 당연히 헌법상 해도 되는 일들을 가능한 한 하지 말라고 말하는 건 회사 상사들을 만나기 이전에 보통 엄마한테서 듣잖아요. 예, 그렇죠. 네. 머리 기르지 말라고 그랬다든지. 네네네. 뭐 어떤 옷은 입지 마라. 예. 이슬람 세계 내부에도 무슬림들도 그 꼰대적인 체제를 지금도
이슬람과 동일한 손상에서 말하곤 합니다. 벗어나야 할 우리 문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비판하는 거랑 비슷한 지점이 있는 거죠. 네. 예컨대 이란의 이슬람 페미니스트들은 지금도 이슬람 문화가 자기들을 옥죄한다고 느끼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란의 페미니스트 분들이 있고요. 매우 그럴 것입니다. 예. 하지만 다른 나라의 이슬람은 안 그렇습니다. 그게 나라마다 다 다른 거예요. 이란 바로 옆에 있는 아제르바이잔 같은 나라는 술 먹는 것도 불법이 아니거든요, 거긴. 뭐 돼지고기도 막 먹고. 뭐 라마단은 지키나? 뭐 지금 라마단 기간인데요. 뭐 좀 짧게 할 수도 있겠고. 예. 혹은 이제 해 지는 시간을 오후 4시로 간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고. 예, 하여간 점심 때 굶으면 일하기 싫잖아요. 예, 그렇게 대충 하는 나라도 있고. 네. 이란 같은 나라는 좀 빡센 나라인 거고. 하여간 이것도 뭐 이제 한국이랑 비교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도 한국식의 수직적인 위계 질서나 명령 체계 같은 거, 유교 문화 탓이라고 말하곤 하잖아요. 유교는 잘못한 게 별로 없다. 근데 뭐 우리는 어쨌든 유교 문화 탓이다. 뭐 이거 유교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하지만 유교 문화권의 다른 나라들은 보면 지역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중국에서는 남녀 유별도 한국에 비해서 좀 많이 덜 하고요. 그렇습니까? 예. 하여간 히잡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맨 처음에 히잡을 여성 억압과 관련 지었던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에벌린 바링경입니다. 에벌린 바링경. 예. 중동 근대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크로머 백작이라는 이름으로 기억하실 거예요. 네. 같은 사람이고요. 이 크로머 백작이 영국 사람인데 네. 이집트의 총독을 지냈던 사람이죠. 이집트도 조선처럼 조선이 일본에 넘어가기 전에 한동안 총독부 체제였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집트도 영국에 넘어가기 전에 한동안 총독부 체제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크로모 백작은 식민주의자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뭐 이토 히로부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 양반이 이집트의 도덕적인 발전과 여성의 낮은 지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히잡을 없애야 된다. 그렇게 말했는데 이 양반이 정작 영국에서는 여성 참정권에 반대하는 남성 연맹 회장을 지냈어요. 그렇죠. 이 사람의 일관성은 그렇게 따져야죠. 예. 저 입장은 이집트 사람들을 위한 입장도 아니고 이집트 여성을 위한 입장도 아니고 여성을 위한 입장은 더더욱 아니고 그냥 영국 남성의 입장이다. 예, 그런 거죠. 예. 그냥 영국에서는 그냥 뭐 같은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한가? 그렇습니다. 예. 지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냥 청취자 여러분들이 삑 처리된 사이에 나쁜 남자 이름을 넣어주십시오. 네. 근데 하여간 크로모 백작의 일화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피지배국의 복장이라든지 그런 게 어떤 문화 같은 게 여성 억압적이다라고 말하는 주장은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된 구실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즉 이제 네 새끼가 할 말은 아니다. 네, 진짜로 해방을 가져다 주려는 게 아닌 거죠. 네.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슬람 하면 히잡을 먼저 떠올리고 그 다음에 히잡에서 여성 억압의 뉘앙스를 느끼는 사람들은 있는데 저는 그게 편견이라고 보는 거예요. 물론 히잡도 존중해야 하는 문화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것도 위험하죠. 문화니까 존중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를 문화 상대주의라고 하는데요. 네. 그건 왜 위험하냐면 이란 같은 나라, 사우디 같은 나라 그런 데선 진짜로 히잡을 억압으로 느끼고 그게 실제로 억압으로 작용하고 그런 측면이 진짜로 있거든요. 그렇지만 억압이니까 없애야 된다. 뭐 이렇게 하는 건 그리고 특히나 그걸 이슬람이랑 종교랑 연관 지어가지고 없애야 된다. 뭐 이러는 건 한국인한테 개고기 먹는다고 뭐라고 하는 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개고기 먹는 거 가지고 막 뭐라 그러면 좀 빡치잖아요. 그 전제인 것 같아요. 문화란 결론 내주기엔 너무 리플렉션이 다채롭다. 예. 그러니까 무슨 내가 유색인종 밀집 지역에 사는 미국의 어느 이제 중소도시에 사는 유색인종 동네예요. 예. 유색인종 동네는 이제 신도시잖아요. 신도시지만 한국 신도시와 다르게 좀 못 사는 신도시죠. 그래서 이제 주장로가 쭉쭉쭉쭉 나 있고. 그래서 길 쭉 난 그 길을 사이로 이 동네 파벌 애들하고 저 동네 파벌 애들하고 갈려서 싸우죠. 총기도 있으니까 애들이 죽기도 하고 막 축제 때. 그래서 이쪽 동네 애들은 이쪽 동네 애들 크루의 이름을 짓고 무슨 파란색 후디를 입고 다녀. 저쪽 애들은 흰색을 입고 다녀. 후디는 억압이에요, 그 동네에서. 그렇겠네요, 진짜. 예. 입어야만 하면. 집단에 되는.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엄마가 내가 파란색 쪽 동네에 사는데 흰 후디 사왔어. 죽으라는 거 아니야. 근데 죽기 싫으면 흰색 후디 입으면 안 된다? 억압이잖아요.
그것도 그렇네요, 진짜. 네. 그 뭐 아까 그 히잡 그거 가지고 뭐라 그러는 게 한국인한테 개고기 먹는다고 하는 거 뭐 그런 거랑 뭐 비슷하다 그랬는데 그게 그런 얘기 들으면 우리가 빡치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개고기를 먹기는커녕 본 적도 없거든요. 네. 아마 태반의 한국인이 그럴 거예요. 예. 왜냐면 거긴 매니아 위주로 장사가 되기 때문에. 예. 개고기 식문화가 있긴 있는데, 분명히. 근데 삼겹살을 구워 먹는 것처럼 그렇게 흔히 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여간, 그런 얘기 들으면, 아니, 나는 먹지도 않는데, 뭐라 그러는 것 같아가지고 빡치는 거지. 지지난주에 아랍 영화제를 했어요. 한국에서. 이화여대 안에 있는 아트하우스 모모에서. 지하로 들어가는 거. 예. 거기서 했습니다. 많이 났었는데. 예. 그 영화제 내내 저는 거기 앉아가지고 영화를 쭉 보고 있었습니다. 손희상 선생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손희상 선생은 하루가 50시간인 것 같아요. 진짜 많은 걸 하시죠. 참 보는 게 많고 하루에 여러 군데를 다니시고 생각보다 식사도 많이 하고 대식가에다가 아니 요 아랍 영화제는 공짜예요. 무료예요. 모든 영화가. 그렇다고 거기 계속 앉아있을 이유 근데 영화가 다 되게 신기하고 재밌고 되게 수준 높은 영화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랍이라고 생각하는 거랑 다르게 되게 하여간 올해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계속 앉아가지고 보고 있었어요. 하여간 거기서도 요번에 올해 영화제에서 감독과의 대화인가 그런 시간 있잖아요. Q&A 시간에 역시나 아니라 다를까 히잡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아니 근데 방금 전에 그 영화제에서 상영하던 영화를 봤을 거 아니에요. 질문하신 분들이. 주제의식을 봤을 거 아니야. 예. 근데 걷다 대고. 아니, 영화 보면은, 히잡 쓴 여자가 나오는 게, 그러니까 여자가 히잡을 쓴 게 진짜 손에 꼽아요. 정말 히잡을 쓰고 있는 여자다? 그러면 그게 어떤 캐릭터의 어떤 계급성이랄까? 그런 인물성을 상징하는 요소인데, 되게 신실한 여성, 아니면 시골 여성, 아니면 할머니, 아니면 되게 가난한 여성, 이런 이미지인 거죠. 그런 캐릭터를 씌우는데 히잡을 쓴다. 네. 그리고 대부분의 여성 캐릭터들은 히잡을 안 쓰고, 그냥 그 영화에서 보면 막 등짝에 분신하고, 비키니 입고, 막 수영장에서 수영하고 그런 장면 나오고, 여자가. 요번에는 상영했던 여자가 아니고, 상영했던 영화 중에 상영 기술자 말고요. 예, 말고요. 예. 상영했던 영화 중에 여성 카레이싱 팀 영화가 있었고, 여자 록밴드 영화도 있었고요. 근데 그 영화 두 개는 둘 다 실화예요. 여자 카레이서 팀은 팔레스타인에 있는 팀인데, 하여간 영화에 주구장창 그런 내용들이 막 나오는데, 여성 영화제가 아닌 거죠? 예, 여성 영화제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주제가 약간 요번에 올해는 특별하게 아랍의 여성 요런 주제로 해가지고 몇 편의 영화를 선별해서 내보내긴 했더라고요. 근데 요번뿐만이 아니고 작년에 본다고 하더라도 재작년에 보더라도 여성의 어떤 해방에 대한 영화가 많네. 예, 묘사되는 게 보더라도 그렇게 상상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 아닌 거예요. 이슬람과 억압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눈치 빠르신 분들은 제가 앞에서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 이미 파악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슬람 세계에는 분명히 한국에 비하면 평균적으로 젠더 평등 수준이 뒤처져 있습니다. 근데 다 그렇진 않아요. 이제까지 했던 얘기죠. 예. 네. 그러니까 좀 뒤처진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한국인이 상상하는 그런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네.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파키스탄은 우리 많이들 욕하잖아요. 파키스탄 남자들 그런 거. 많이 욕한다고요? 네. 아니 전 별로요. 아니 일베 이런 데 들어가 보면 파키스탄 많이 욕해요. 걔네가 무슨 여자들을 어떻게 하고 어쩌고 그런 얘기들 하고. 그리고 나서 한다고요? 예? 예. 일베가? 예, 일베나 아니면 정말 일베 중요한 코드잖아요. 인종 혐오. 예. 근데 그 인종 혐오가 걔네들은 되게 여자들을 이렇게 막대한다더라, 막 다룬다더라. 그러고 나서 나 오늘 여자에게 이렇게 해코지했다. 그럼 우와. 그러니까 웃긴 애들이지. 그리고서 이쪽은 유교 탓, 저쪽은 무슬림 탓. 예. 하여간 근데 그렇게 막 욕을 얻어먹는 파키스탄에서는 처음으로 여성 총리가 나온 게 80년대예요. 80년대에 이미 첫 번째 여성 총리가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여성 정치인의 비율이 한국보다 높아요. 또 그 옆에 방글라데시 같은 경우는 90년대부터 지금까지 여성 총리가 몇 번 나왔죠. 2명인가? 3명인가? 하여튼 그리고 대부분의 이슬람 국가에서 대학생의 성별 분포를 보면 여성이 남성을 앞지릅니다. 말레이시아는 아예 여성의 사회 진출 비율이 서구 선진국을 앞질렀고요. 또 인도네시아는 인도네시아가 세계에서 가장 무슬림 인구가 많은 나라가 아닙니까? 네.
그런데도 이미 90년대에 처음으로 첫 여성 총리가 나왔습니다. 뭐 그리고 지금 인도네시아 총리는 남자지만 헤비메탈 티셔츠를 입고 다녀요. 헤비메탈 광팬이에요, 그분이. 그 헤비메탈 티셔츠 입고. 그게 장르와 관련된 티셔츠든 만화 헤비메탈과 관련된 티셔츠든 파격이긴 하네요. 예, 뭐 판테라 이런 거 막 티셔츠 입고 지하철 타고 다니고. 그럼 되게 검소하신 분이네요. 예. 판테라 티가 아마 나온 지 한 30년 된 걸 입으시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그런 장르들을 좋아하시니까. 그 요즘 밴드도 아니고 판테라를. 네, 그러니까 그 당시의 밴드들을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목 다 늘어졌겠네. 네, 하여간 그런 나라들의 지금의 한류 드라마 이런 거 수출하면 그게 문화적으로 과연 쿨하게 보일까? 아니면 또는 정치적으로 더 진보적인 모습으로 비춰질까? 저는 잘 그럴 거라는 확신이 안 오거든요. 요거 하나를 전제로 더 깔아야겠네요. 해외에 수출되는 드라마나 영화가 성공하는 이유는 뭐 블록버스터처럼 워낙에 훌륭한 눈요기인 것이기도 하지만 특히나 장편 드라마, 뭐 16부작, 12부작 이런 거는 아무래도 좀 더 진보적인 차원의 문화적 충격을 줄 필요는 있다. 네. 그래야 쿨해 보이죠. 그래야지 뭔가 좀 더 있어 보이고. 언제나 그래서 일본 드라마를 열심히 보게 되는 이유는 그건 것 같아요. 한국 사회가 논하지 않는 가치들 같은 것들을 어떻게든 얘기해내요. 그런 드라마들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그래서 제가 김상조 엔지니어 집에 놀러 갔다가 리걸 하이를 우연히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깜짝 놀랐습니까? 예. 세상에 저럴 수가 이러면서 똑같은 이제 법정 장르와 관련된 드라마 우리나라 걸 보잖아요. 한국 팬들도 별로 기대 안 할 거예요. 사실은 한국에는 드라마의 장르가 그러니까 그 한국 드라마의 장르는 이거잖아요. 법정 드라마, 법정에서 연애를 한다. 예, 그거잖아요. 다 땡땡 드라마, 땡땡에서 연애를 한다. 예. 아니 뭐 얼마 전에 뭐 태양의 태양의 파병 가서 연애를 한다. 예, 그러니까 그것도 결국 다 러브 스토리잖아요. 그거 말고는 다른 게 없는 거죠. 오히려 그런 지상파 방송들의 드라마보다 케이블 그러니까 새로운 시도가 결국은 새로운 시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쪽에서 나오고 연애 안 하는 드라마도 있고. 그러니까 되게 많이 단단한 바위에 계란을 던지고 있잖아요. 지금 케이블 TV에 지금 거의 뭐 10수년째 언젠가 성공할 거예요. 대단히. 그런데 지금 주목할 만한 점은 지금 성공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지상파만큼 혹은 그 이상. 위생 재밌게 봤어요, 저. 그러니까 말이에요. 예술이었습니다. 그 대장금이 히트쳤던 이란은 말씀드린 대로 지금도 히잡 착용이 의무인 나라죠. 네. 그래서 우린 이란 하면은 되게 억압적이고 막장 같은 그런 모습을 상상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란조차도 여성 정치인의 비율이 한국보다 높습니다. 그리고 대학생 3명 중에 2명이 여자고요. 의사나 변호사 같은 그런 전문 직종에서도 여성 비율이 절반을 훌쩍 뛰어넘습니다. 공직자 비율, 물론 여자가 더 많고요. 고위공 공직자 포함해서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그 이란이 분명히 이제 한국에서 독재 시절 있었던 것처럼 복장 규정이라든지 막 대중매체의 검열이라든지 그런 문화적인 측면의 억압은 있을지언정 이란조차도 사회 구조적인 모습을 본다면 한국보다는 뭐 구조적으로는 젠더적으로 진보된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속도로는 물론 이제 젠더 이퀄리티의 문제에서 이란이든 한국이든 기대할 수 있는 인간적인 평균보다 낙후된 건 똑같겠지만 그 상황을 벗어나는 속도가 좀 다르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란이 뭐 이슬람 혁명 이후에 뭐 여성에게 억압적이 됐다 뭐 그렇게들 말을 하는데 근데 오히려 지금 이런 식으로 변화가 일어난 거는 그 이슬람 혁명 이후거든요. 그 이전에 왕정 체제였을 때 팔레비가 통치하던 시절에는 오히려 여성의 사회 진출이 불가능했죠. 그걸 반문을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네요. 한국은 저만큼 이뤄놓고 말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쵸. 우리도 그만큼 이루어놓고. 근데 뭐 물론 이제 그 이란에서 이렇게 된 것들을 뭐 이것도 뭐 일종의 성차별 때문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왜냐면 뭐 성차별이라기보다는 뭐 성 역할 구분이랄까요? 그러니까 뭐 남자는 육체적으로 힘든 일을 하고 뭐 군인이나 뭐 그런 거 뭐 공장 일 같은 거 생산 노동을 하고 여자는 정신 노동을 하고 뭐 이런 거. 티오가 달라요? 국가적으로? 많이 다 다르죠. 그럴 수 되게 있죠. 딱 구분이 돼 있어요. 이란 같은 나라는. 이것이 양성 모두에 대한 차별이잖아요.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뭐 영화 감독이라든지 예술가, 유명한 예술가들, 그 진짜 막 세계적으로 막 유명한 그런 장식 미술가들이 이란 출신 되게 많거든요. 유럽에서 활동하고 그런 사람들. 우리 동대문 만드신 분. 자하 하디드라든지. 근데 그런 분들 보면 여자가 되게 많아요. 다 거의 다 여자예요. 그 유명한 사람들 보면.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들이 거의 다 여성인 것은 그분들이 유능해서이겠지만, 예, 그렇기도 하지만 뭔가 엘리트 학교, 뭐 교육시설 이런 데에서 학생의 비율이 되게 많다는 건 그 성별의 사람들에게 어떠한 직군을 사회가 강요하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라고 의심해볼 만하다는 예, 거죠. 그죠. 뭐 그런 건 여자가 하는 일이란 거죠. 영화, 예, 기예, 예, 그런 거 같은 게, 예, 뭐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들이 아무튼 그렇게 활동을 할 수 있고 뭐 이렇게 그 활동의 어떤 성 역할은 좀 구분이 되어 있긴 하지만 여성의 사회 진출도 활발하고 그런 나라에다가 오늘날의 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한류 드라마를 수출하면 걔들이 그걸 보고 뭘 느끼겠습니까? 아까부터 지속적으로 하고 계신 말씀이 이거군요. 예. 한국 드라마 이제 한국에서 히트해봤자 구닥다리다. 거기 가면 시대에 되게 뒤쳐졌다. 아니 저희 아까 했던 얘기를 정말 다시 하게 되는데요. 결국 한국이 문화 콘텐츠를 수출하고 싶다면 우리는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더 많은 진보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게 없이 CG나 촬영 기술 같은 것만 키우면서 뭐 무슨 드라마 뭐 문화적으로 뭘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면은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결과물은 뭐 디워 같은 게 나오게 되겠죠. 예, 그러면 안 되잖아요. 사실 좀 그래도 된다고 안 되잖아요.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 그래도 되긴 하는데. 그게 이제 심영래 감독의 배만 불리는 게 싫어요. 그리고 디어 같은 식으로는 외국 시장에선 성공할 수 없는 거죠. 예, 그런 것도 있고. 물론 사람의 운명 같아서 이 문화 컨텐츠의 운명이라는 게 어디로 흘러갈지는 잘 모르잖아요. 모르죠. 그쵸. 저는 디워를 말씀하시는데도 자꾸 이 SM이나 JYP 출신의 혹은 그 주변에 이제 3등, 4등 하는 아이돌 그룹만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긴 것 똑같고 하는 것 똑같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들이 대단한 점과 관련된 코드는 모두 디워와 비슷하잖아요. 어떤 부분에 돈을 많이 썼어. 그래서 얼굴이 다 똑같이 이렇게, 콧대가 몇 도야. 노출을 이만큼 해. 춤이 이만큼 똑같아. 예, 춤도 진짜 비슷하죠. 디워와는 좀 차이점이 있는 것은, 디워는 퀄리티에서 최악의 평가를 받았죠. 네, 그래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생산되고 있는 퀄리티가 좋아요. 이게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생산되고 있는 아이돌은 퀄리티가 좋죠. 예, 맞죠. 네. 그러니까 좋은 상품으로 소비되고 있는 거죠. 그 정도의 차이점이 있어요. 예. 네. 그게 이제 어찌 보면 이제 블록버스터하고 비교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하여간 이제 이 영혼 없는 콘텐츠들이 퍼져 나가잖아요. 그럼 일단 거기서 실크로드가 생기잖아요. 그 발자국을 따라서 홍대 뮤지션들도 나가요. 예. 또 수출돼요, 또. 잘 만든 게 있으면. 예. 그 풍운이다, 이게. 예. 오늘은, 이제, 작품성이 반드시, 서사의 작품성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되는 드라마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한국에서 수용될 만한 훌륭한 작품은 외국 나가면 시시할 것이다. 디워가 될 가능성이 있다. 정체되고 있다. 예. 네. 그렇게 되고 있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여기서 광고를 드릴까요? 네. 좋은 생각입니다. XSFM입니다. 무르피는 관절 및 연골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관절의 불편함 개선, 관절 구성 성분 제공, MSM과 속단 등 복합 추출물이 함유되어 있으며 당신의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MSM의 인체 적용 시험 결과 12주 섭취 후 관절의 통증, 뻣뻣함, 운동 기능이 뚜렷하게 개선됨을 확인하였습니다. 평소 관절이 불편한 부모님이나 운동을 많이 하는 분들 또는 무릎을 많이 사용하는 모든 분들께 권합니다. 엑세스몰에서 만나요. 언제까지나 마지막 선택. 아로니아 진. 콕 집어 콕. 식구가 많아도 나 혼자 살아도 김치는 콕 집어 콕. 시원한 백김치, 감칠맛의 갓김치, 아삭한 총각김치. 무게도 포장도 원하는 만큼 다양해요. 그러니까 김치가 생각날 땐 콕 집어 콕.
아까 전에 이 손인상 선생님께서 평론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잠시 짚어주셨어요. 사람 속이는 일. 제가 그렇게 말했나요? 아니요, 그건 제 말이죠. 예, 제가 얘기했잖아요. 자백했다고. 저의 매도 방식이죠. 예. 이상한 누명을 뒤집어 썼습니다. 그런데 이 글을 쓰시되 손인상 선생이 이 평론가의 본분과는 별로 친하지 않으세요. 사람 속이는 일을 글로 많이 안 해보신 것 같아요. 예. 그래요? 네. 원래요, 사람을 제대로 속이고 싶죠? 그러면 숫자를 갖다 써야 됩니다. 숫자는 특이한 역할을 합니다. 숫자는 틀린 숫자도 공신도를 줍니다. 예. 그래서 글을 쓸 때 자기가 끌고 가고 싶은 논지를 제일 중요한 포인트죠. 일단 101이죠. 자기가 끌고 가고 싶은 논지대로 끌고 가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통계 자료를 집어넣습니다. 통계의 마법입니다. 네. 이것은 복리와도 같습니다. 내가 벌 돈이 아닌데 갑자기 쏟아집니다. 설득력이 그런 식으로 올 수도 없는데 옵니다. 손인상 선생이 그걸 안 좋아해요. 그래서 얼른 손인상 선생의 이야기를 들으면 마구리 같습니다. 참 이게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는 좀 치밀해야 돼요. 이게 계속 이렇게 뭐 속인다 이런 식으로 말씀들을 하십니다만은 저는 뭐 제가 제 입으로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요. 저는 글을 쓸 때는 아주 지적인 글을 쓰는 사람이고요. 네. 그럼 이건 뭡니까? 이거는 뭐 무지적인 원시적이며 그건 그림인가요? 지금 들고 오신 거? 야만적인. 아니 왜 여기 뭐 그래도 틀린 말이 있는 건 아니죠? 자, 그래서 이런 의문 사항이 떠오를 수 있어요. 아니 그렇다고 서남아시아 혹은 이제 광범위한 북아프리카 혹은 아까도 짚어주신 동남아시아의 일부 무슬림 그쪽 사회가 여성을 억압하지 않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렇죠. 제가 첫 번째로 하고 싶은 얘기 그거고요. 네. 그런 질문이 나온다. 반문이 당연히 나올 테니까. 네. 제가 먼저 첨언을 하자면 그거고요. 그래서 한국은 여성 안 억압하는 나라입니까? 혹은 조금만 억압하는 나라입니까? 1번. 이 물귀신 작전. 네. 그리고 그 다음은 손인상 선생님이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랍 사회나 북아프리카 같은 데가 혁명 이후이기도 하고 뭐 혁명 전부터도 많이 이제 달라지고 있었고 최근에는 정말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거예요. 그냥 요거는 이제 제가 견해로서 주장을 하는 건데 사람 속이는 게 아니고 저도 제 견해를 말할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나라들이 이제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그 변화의 속도를 못 따라가고 있다. 그러니까 그 한국과 저쪽 세계 간의 그 격차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데 그리고 근데 또 이것도 제 견해인데 그 한류 드라마가 그런 나라들에서 한 10년쯤 전에 히트를 쳤던 이유는 정치적인 욕망을 자극할 수 있고 뭔가 해방감을 주는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인데 지금은 더 이상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류 드라마를 그렇게 막 수출해서 팔아먹고 그 뭐 문화 융성 뭐 문화 강국 코리아 뭐 그런 거 한다고 지금 그러셨잖아요. 그 이명박이가. 네. 이명박이가 잘못 말했습니다. 그러셨습니다. 예. 잘못 말했습니다. 저희 박이가요. 이명박님 죄송하고요. 우리 뿌가. 예. 우리 뿌가. 예. 아이고, 이명박님께서. 네. 예. 근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문화 콘텐츠를 수출하자. 세계적으로. 그렇게 하자면, 우리가 좀 더 사회적인 진보를 이루고, 그거를 우리의 뭐 한류 드라마든, 음악이든, 영화든, 그런데 반영을 해야 된다. 꼭 여성뿐만이 아니고, 한국 드라마들에는 지금은 과거 같은 식의 그런 검열은 없지만, 분위기상으로 표현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멘탈의 검열이 있죠.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TV에 문신한 사람이 나온다? 뭐 그럴 수 없고. 문신한 사람 나오더라도 거기 뭐 이렇게 막 모자이크 하잖아요. 뭐 아니 근데 그게 법적으로 문신하면 안 된다 뭐 그런 것도 아닌데. 뭐 아니면 뭐 옷차림이라든지 뭐 거기 TV 특히나 대중매체 안에서 뭐 노출이 심한 옷이라든지 뭐 그런 거 입고 나오면은 좀 윤리위원회 무슨 뭐 방송통신윤리위원회 이런 데서 막 딴지를 걸고 그 노출 안 되는 게 되게 어찌 보면 그 별거 아닌 예 같지만 되게 중요한 예인 게 그거를 그쪽에 그 센서십의 검열의 권위를 들고 있는 사람들이 자를 수 있죠. 예. 사회를 돌아보죠. 실제로 그걸 검열하는 사회예요. 그러니까 못 입고 돌아다니잖아요. 예. 뭐 아까 전에 독재 얘기를 계속 했는데요. 그 독재가 엎어진 이후에도 그 영향을 계속 받고 있고 그러니까 그 시민 사회도 좀 검열을 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한국에만 산 사람들은 이걸 경험하기 어려운 거예요. 모두 다 과감하게 입고 다니죠. 예. 아무도 안 야해요. 뭐 한 80년대 뭐 그때쯤에 미국에서 막 디스코 음악 같은 거 보면 되게
무대 위에서 가수가 막 뭐 하이레그 옷 같은 거 입고서 노래를 해요. 네. 그 사실 되게 이상한 장면이잖아요. 여기서 하이레그란 그 노래방 개업했을 때가 알바생이 싣고 다니는 2m짜리 다리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되게 아니, 하이레그라고 해가지고 배바지 얘기하는 줄 아니 그게 아니고 그 노출이 심한 약간 그 몸에 딱 달라붙는 수영복 같은 옷 같은 거. 네네네. 막 올리비아 뉴튼 존 그런 사람들. 맞아요. 피지컬 뮤직비디오. 81년도. 육체적. 네네. 네, 물리적. 물리적. 네. 근데 근데 우리가 그런 거 보면서 막 그 야하다는 생각 안 하잖아요. 맞아요. 노출이 심하고. 맞아요. 그렇긴 한데. 네. 근데 우리는 지금 TV에 나오는 뭐 여성 아이돌이라든지 옷차림 같은 거 보고 사람들이 막 댓글로 막 뭐라 그래요. 이게 뭐냐, 사람들이.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게 거기에만 있으면 그게 나빠요. 그러니까. 예. 어디에서 얼마만큼의 비율로 존재하느냐의 문제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일부 스스로를 교회에서 나왔다고 주장하시는 길에서 저거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집회하시는 분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그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다녀올 일이 있어서 갔다 오는데 지방법원 앞에서 LGBTQ와 관련된 뭐 문화 콘텐츠와 관련된 어떤 판결이 있었나 봐요. 뭔가 다양성을 무시하는 판결이 있었나 봐요. 네. 그래요? 그걸 가지고 이제 그 교회에서 나오셨다고 스스로 주장하시는 분들이 카메라를 몇 대 앞에 놓고 뭐 누구 판사님 사랑합니다 이러면서 집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하시는 주장이 보면 그렇잖아요. 동성기도 하시고. 네. 뭐 이런 것도 허용해주고 저런 것도 허용해주면 사람들이 다들 섹스만 하고 앉았다고. 아니 근데 왜 문화 콘텐츠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왜 해? 그거 참. 그 생각밖에 없는 사람들인 거야. 그러니까요. 그런 사람들의 존재가 결국은 한국의 문화 콘텐츠로 퇴보시키고 후퇴시키는 거잖아요. 제 고등학교 때 친구 김이가 했던 중요한 명언이 있어요. 아니 그분은 누구세요? 고등학교 때 친구요. 2학년 때 같이 길 교회 다녔는데. 이렇게 막 그냥 아는 사람 막 얘기해도 돼요? 삐처리 할게요. 생각해보니까 후회되네. 아니 김한테 미안하네. 전국에 뭐 한두 명이에요. 그냥 네. 되지. 얘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 어느 날. 포르노를 정말 많이 봤어요, 그 친구가. 그러니까 그 포르노를. 포르노는 고등학교 용어고요. 그래서 너무 많이 봐가지고 이제는 친구가 그러니까 친한 친구가 준 거니까 어쩔 수 없이 보는데 정신마저 즐겁지 않다. 아무 생각이 없다. 그만큼 많이 봤으니까. 저는 깨달음을 얻었어요. 많이 노출하니까 오히려. 개방은 타락과 무관하거나 반대 개념이다. 씨가 UMC님을 고소할지도 모르겠네요. 잘 지내냐? 너 수능 망치고 내가 걱정 많이 했다. 네. 아무튼. 걱정 많이 했어요. 걔 수능 망쳐서. 걔가 전형적인 공부 많이 하고 점수 안 나오는 애였거든요. 아니, 그가 갑자기 내 친구 생각나네. 누구요? 또 수능 보고 나서 가출했어요. 못 봤다고. 마음 여린 친구네. 마음이 되게 그분은 소감이 어떻게 되세요? 걔는 이땡철인데요. 중요한 건 걔 늘 꼴찌에서 2번째 하던데요. 그럼 이미 예정돼 있던 운명인데 왜 이렇게 못 받아들이고. 왜 가출해? 잘 지냈니? 그러니까요. 친구들이 생각납니다. 친구들이 가르쳐준 교훈입니다. 개방과 타락은 함께 가지 않습니다. 중동의 뭐 여성 억압 이런 얘기하고 있었고요. 네. 앞에서 제가 얘기하지 않았던 게 있습니다. 네. 히잡 착용이 의무인 다른 하나의 국가 사우디아라비아인데요. 정확히는 사우디아라비아는 히잡이 아니고 아바야라고 해서 전신을 가리는 시꺼먼 옷을 뒤집어 쓰게끔 하죠. 아바야. 그건 바야바 아니에요. 바야바랑 다릅니다. 같으면 이상하죠. 바야바를 뒤집어 쓰고 다니면 전신을 돕는 건 같습니다. 바야바 뒤집어서 일단 무겁고요. 뒤집어 쓰면. 이 사우디아라비아라는 나라는 다른 나라에서 파티마굴 지지 시위가 일어나는 동안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사회가 바뀐답시고 조금 바뀌었는데 최근에 한 몇 년 사이에. 근데 그게 뭐냐면 여자 속옷이라든지 여성 용품을 파는 매장에서는 여자가 일을 해도 된다. 요렇게 바뀐 거예요. 이것도 지금 대단한 진전이라는 거죠? 사우디는 그래요. 그러니까 사우디니까? 거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것도 불법이었어요. 여긴 진짜 좀 개판인데. 그러네요. 몇 년 전에는 누가 팔았습니까? 남자가 팔았죠. 무인이에요? 남자가 팔았죠. 무인 판매도 그러니까 그런 판매업, 제가 어쨌든, 그런 사람을 만나는 노동은 여자가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제약되어 있는 거예요. 간호사라든지 그런 종류. 네.
그 사람 취급하지 않겠다는 거니까 개판이라는 거죠. 그 사우디에서 석유를 안정적으로 수급하기 위해서 이른바 선진국들이 사우디 왕가의 전 근대적인 독재를 지지하고 부추기고 있죠. 네, 중동의 정치 지형의 기본 그림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독재가 유지가 되고 서구 열강이 저 체제가 유지되길 바란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러한 억압이 생기는 거고. 사우디의 무수히 많은 여성들이 당하는 억압은 유럽과 북미로 넘어가는 기름 때문이다. 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큰 여자 대학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습니다. 노라 알 사우드 공주가 세운 학교인데요. 네. 이 노라 공주님은요. 한동안 오늘 내일 하시다가 숨지셨죠. 저희 선생님이 돌아가셨나요? 41살을 일기로 가셨구만. 아닙니다. 이분 나이 많이 드셨었어요. 44? 예. 할머니가 되셔서 숨지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하여간 참 훌륭하신 분이셨는데. 네. 지금은 영원히 알라 곁으로 떠나셨고요. 네. 사우디는 여성의 지위가 상당히 낮아요. 그 왕족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살면서 얼마나 이 노라 공주님이 그 눈치를 보고 그랬겠어요. 그리고 그 자기 사제를 탈탈 털어가지고 여기저기서 돈을 갖고 와가지고 그 생전에 여자 대학 하나 딱 세우고 그러고 가신 거죠. 아무리 이제 대접 못 받는 여성이라 하지만 예. 그래도 왕족이고 예. 사우디의 왕족인데 사제를 털었다. 네. 대박 큰 대학이 나올 예. 수 있다. 근데 이 왕족이라고 해도요. 사우디에 그 왕자만 한 2만 명 넘게 있다고. 맞다. 맞아요. 네. 맞다. 너무 많이 낳으니까. 아이고. 부인도 정말 막 몇 수십 명 거느리고,서 맞다. 그렇게들 막 낳으니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많다고요. 예, 네. 예, 많다. 하여간 이 노라 공주. 나쁘기도 하고요. 네. 이 노라 공주님이 님자를 꼭 붙일 필요는 없겠죠? 예, 그렇죠. 예, 노라 공주가 세운 대학. 이름이 프린세스 노라 대학인데요. 네. 한국에서 여기에 그 여성 체육 교원들을 파견한 적이 있습니다. 네, 이게 오늘의 실질적인 이야기인 모양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것을 이제 주워주세요. 그런가요? 저는 이거 그냥 지금 생각나가지고 그냥 하는 진짜요? 건데. 예. 하여간 그 사우디는 그 여성 체육, 여성 스포츠의 불모지잖아요. 뭐 올림픽 같은 거 나간다. 그럼 막 못 나가게 막고 나라가. 그러죠. 예. 그리고 잉은 뭡니까? 예. 그렇지요. 예. 여자들이 스포츠와는 몹시 거리가 먼 그런 삶을 살고 있고요. 그런데 거기에 한국에서 교사를 파견해서 그 체육을 보급을 하는 거니까 이게 나름대로 상당한 외교적인 성과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쓸모 있는 외교한 것 같다. 네, 그러니까 돈이 되거나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문화적으로 그 나라와 좋은 관계를 그 유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그 놀라운 외교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요게 그 외교부에서 한 게 아니고요. 정확히는 외교협회 산하에 있는 국제 땡땡땡땡 센터라고 하는 이름의 민간 외교단체가 해낸 일입니다. 국제 땡땡땡땡 센터. 예. 요게 그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그때 이게 한 재작년인가? 한 3년 전인가? 그러니까 그때 그 처음에 그 교원들 파견할 때 한국 언론들이 보도 자료도 빵빵 터뜨려주고 그 언론에 빵빵 나왔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사우디 현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이후로는 아무 보도가 나오지 않았죠. 마치 일부 어떤 국가에 나가서 우물 파주기 운동 하는데 우물 잘 안 파는 물 안 나오는 데 파고 이런 것처럼. 예. 요 국제 땡땡땡땡 센터 이 단체는 그 박근혜 정부 초기에 만들어진 단체인데요. 네. 정확하게는 인수위 시절에 높으신 분께서 낙하산을 내려보내셨어요. 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사업비를 두둑히 주고. 여기서 사우디에 파견 보낸 교사들은 세계대회에 그 한국 대표, 국가대표로 나갔던 선수 출신이라든지 한국의 여성 체육계의 엘리트들. 예, 최고 엘리트들만 선발해서 보냈습니다. 맞다. 근데 거기에 파견된 교원들은 현지에서 매우 부당한 일을 겪게 됐습니다. 일단 계약 자체가 이상했고요. 노동 비자가 없이 일하는 형태였거든요. 그럼 안 되잖아요. 예, 그럼 안 되는 건데. 여행 비자로 간 거예요? 초청 비자 이런 형식이었다고 들었어요. 정식으로 일할 수 없는 비자로 갔고 그리고 현지에서 언제든지 잘릴 수 있는 되게 불안정한 처지로 그렇게 파견이 된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그 비자가 노동 비자가 없다 보니까 현지에서 은행 계좌를 연다든지 의료 서비스를 의료보험 같은 걸 받는다든지 제일 골치 아프네요. 네, 그렇게 할 수가 없었죠.
파견된 교사들 중에 한 분이 그 현지에서 다쳤는데 그 제 취재에 따르면은 차에 치였다고 합니다만은 다쳤는데도 불구하고 제때의 병원 치료조차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된 거죠. 근데 그거를 국제 땡땡땡땡 센터나 사우디에 있는 한국 대사관이 케어하지를 못했습니다. 여기까지 뭐 그렇다고 치고요. 뭐 왜 그렇다고 쳐요? 왜냐면 더 큰 게 또 있거든요. 더 큰 게 그 다음인데 사건을 막는 거죠. 예. 그러네요. 예. 이 팀이 그러니까 그 국제 땡땡땡땡땡 센터가 보냈던 이 팀이 그 노라 대학이랑 그 협약을 했던 그 스포츠 교육 프로젝트가 반년 만에 엎어졌어요. 근데 그 국제 땡땡땡땡 센터의 직원팀만 한국으로 철수를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한국 교사들, 그 여성 교사들은 그냥 거기다가 사우디 현지에다가 그냥 놔두고 왔다는 거죠. 왜요? 몰라요, 그거. 그냥 그렇게. 죄송합니다. 예. 그거 조희 선생님한테 예. 여쭤봐서. 예, 모릅니다. 하여간 이 모르니 더 짜증나네요. 예, 그게 뭐 이유를 알려줘도 뭐 억장이 무너질 일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 사건이 말이에요. 그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우디는 진짜 뭐 막장 같다고 했지 않습니까? 사우디는 일단 여자는 운전도 못해요. 자동차가 있어도 운전하고 밖에 나갈 수 없고요. 그냥 뭐 도보로 거리에 그냥 걸어서 나간다라고 하더라도 남자인 인솔자, 그 보호자가 없으면 나갈 수 없어요. 여자들끼리는. 네. 여자 혼자 나가는 건 뭐 아예 상상도 못하고 그런 나라에다가 여자 교원들을 파견해 놓고 그냥 놔두고 왔다는 거예요. 취업 비자도 없고 의료 서비스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던져놓고 그냥 왔어요. 그것도 최고 엘리트들을 선발해가지고. 뭐 누가 됐든. 예. 하여간 그니까. 근데 거기다가 그냥 그 놔두고 왔을 뿐만 아니라 교사들의 고용 계약이요. 그 노라 대학이랑 이렇게 1대1로 이루어진 게 아니고 이제 하도급 형태인 거죠. 이 국제 땡땡땡땡 센터를 통해서 파견 업체죠. 예. 그렇게 된 건데 국제 땡땡땡땡 센터가 철수하면서 고용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요. 아니 놓고 간 사람들 고용 계약을 파기하면 그 자리에서 무국적자되고. 예, 그러니까. 거의 근데 그런. 뭐 당연히 근데 거기다가 급여도 지급하지 않고 그 여성 교사들은 그 누구의 보호도 받지 못하는 상태로 사우디 현지에 몇 달 동안이나 남아 있었습니다. 그 중에 남아 있었던 건 뭐죠? 그러니까 그 중에 일부는 자유로 돌아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일부는 자비를 들여서 한국으로 귀국을 했고요. 일부는 한참 동안이나 남아서 그 노라 대학 측에다가 그 고용 승계를 요구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싸웠군요. 예, 그러니까 요 프로젝트가 엎어졌지만 저 팀은 철수했지만 우리는 여기에다가 그 진짜 그 큰 꿈을 품고 왔으니까 사우디의 여성들을 가르치고 여기 그 여자 대학생들한테 스포츠를 보급하겠다는 그런 이상을 품고 왔으니까 물러서지 않았군요. 예, 우리가 가르치게 해달라 요구를 했던 거죠. 근데 그쪽 사우디 노라 대학 측에서는 아니 우리는 그쪽 팀에다가 벌써 다 취급을 했는데 그게 무슨 소리야? 뭐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나온 거예요. 보통 그런 말투입니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뭐 그쪽에 계셨던 분의 인터뷰에 따르면 결국은 이제 다 뭐 보상도 받지 못하고 뭐 그런 상태로 지금 된 거죠. 자, 그러면 이 노라 대학이랑 국제 땡땡땡땡 센터 간에 체결됐던 협약. 한국에서 스포츠 교사들을 여성 교사들을 공급한다는 이 협약은 왜 파기되었느냐? 네. 요거는 제가 취재윤리상 한쪽 얘기만 들은 거기 때문에 다 밝힐 수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쪽 얘기만 들었다고 하는 거는 이제 거기 파견됐던 교사분들. 그쪽에서만 얘기를 들었다는 거고요. 땡땡땡땡 센터의 얘기가 접수가 안 됐으니까. 예. 그쪽 얘기만 들으면 이건 100% 이제 그 한국 쪽에 땡땡땡땡 센터 잘못인 것처럼 보이거든요. 네. 이게 좀 제가 밝히지 못하는 게 참 되게 아쉬운데요. 이게 장난 아니에요, 이게. 하여간 근데 저희들이 밖에서 듣기에도 너네 와볼래 하고 이렇게 잘 구슬러가지고 데려왔던 노동자들을 거기 떨궈놓고 그냥 간 다음에 계약을 파기했다는 팩트가 그게 다 팩트면 뭐 이상하잖아요. 예. 근데 그 취재라는 거는 이제 그 센터 쪽에 말도 들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없어졌어요. 홈페이지도 사라지고 그냥 공중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럼 그게 이제 인수위 시절 약간 급조한 그런 건가요? 정말로 들어갔던 대표가 그냥 낙하산조로 공수된 것이 맞다면 그를 위한 다른 자리가 생기는 바람에 사라졌을 가능성이 높죠. 더 좋은 다른 자리가. 네. 하여간 그래서 그쪽으로는 취재가 불가능했습니다. 거기 뭐 파견됐던 교사분들은 진짜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로 몇 달 동안이나 남아 있었는데. 네.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요. 이 국제 땡땡땡땡 센터가 협약이 파토가 나가지고 철수한 상태에서 한국에서 돌아와가지고 교사들을 또 뽑아가지고 또 보냈어요. 예? 그러니까 왠지 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2차로 보내진 사람들은 거기에 딱 도착을 하자마자 진짜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뭐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고 그러한 상태로 네. 그냥 그 대학교 안에 있는 그 기숙사 한켠에 거의 뭐 감금이나 다름없는 상태로 그렇게 갇혀서 살게 된 거예요. 인신매매잖아요, 그거. 아,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죠. 그 TV 시리즈 얘기했잖아요. 네. 이건 서바이버네요. 아, 그러니까. 섬에다가 넣어놓고요. 네. 거긴 제작진이나 있지.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됐던 분들이 뭐 한국으로 귀국한 후에도 역시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뭐 하네요. 뭐죠, 대체? 미스테리합니다. 예. 되게 미스테리합니다. 예. 네. 이 사건 이거 되게 미스테리하죠. 네. 되게 수상해 보이지 않습니까? 고용 형태가 불안정했던 건 그냥 그렇다고 쳐요. 사실 이거 좀 그런데 이게 좀 국제적인 프로젝트였고 뭐 엘리트 세계, 뭐 체육계 뭐 그런 쪽의 일이었긴 했지만 어쨌든 뭐 고용 형태가 불안정했다. 뭐 그거 한국에서 좀 흔한 일이기도 하고. 흔한 일이죠. 그렇죠. 이게 국제적으로 확장되다 보니 국제 미아가 되는 상황, 노동자들이. 그리고 다쳤는데 치료를 못 받은 거. 뭐 이것도 그냥 그렇다고 칩시다. 뭐 아니 뭐 이 두 가지만 하더라도 사실은 도저히 그렇다고 퉁치고 넘어갈 수는 없는 얘기긴 한데요. 그럼요. 예. 근데 수상하다는 거, 미스테리하다는 거 이건 뭐냐면은 프로젝트가 엎어졌다고 하더라도 왜 곧바로 이 팀이 도망치듯이 지들끼리만 철수했느냐. 그 교사들을 그렇죠. 거기다 남겨놓은 상태로. 그리고 교사들은 또 왜 또 뽑아서 왜 또 보냈느냐 이거죠. 그렇죠. 그게 대박이네요. 예. 근데 자기들은 한국에 이미 돌아와 놓고서는. 그리고 나중에 해체했어. 그리고 이 과정에서 왜 이 과정에서 한국 대사관이 그 중간에서 그 중재하고 거기에 남겨져 있는 그분들을 그 케어하는 그 중재하는 역할을 하지 못했느냐. 그걸 수행하지 못했느냐. 머릿속에서 5만 가지 생각이 다 떠오르지만 이거 추리라도 해봅시다 이거. 그래서 뭡니까? 저도 머릿속에서 5만 가지 생각이 다 떠오르지만 네. 바깥쪽 얘기를 못 들어봤으니까 저도 손희상 선생님처럼 말을 아끼겠습니다. 아 그럴래요? 근데 요 사건을 이 일을 주류 언론들이 모를 리가 없거든요. 그게 제일 미스테리네요. 그러니까 이게 외면했군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네. 파견됐던 그 교사분들이 당연히 제정신이 있으면 뭐 물론 이제 뭐 그분들이 되게 열심히 막 거기서 이제 남아서 싸우시기도 하셨었고 되게 억울한 일도 겪었고 그랬으니까 뭐 언론 쪽으로도 이렇게 뭐 한번 접선을 해볼 그렇죠. 그랬었겠죠. 네. 예. 그리고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제가 아는 정보라면 저는 뭐 남들도 기본적으로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게다가 또 제가 그 지난번에 한번 요쪽 계통이랑은 좀 다른 쪽에 계시지만 이제 그 공직자 한 분 만나셨는데 공직사회에 계신 분. 그분도 요 사건을 알고는 계시더라고요. 공직사회에서 대충 이렇게 사건이 이런 일이 있었다. 이거 알고 있을 정도라면은 언론도 이게 모를 리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왜 쉬쉬하고 있는 걸까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사건이 지나가고 있네요. 요 사건, 요거 좀 제대로 된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근데 뭐 한류 드라마 얘기하다가 이 얘기를 왜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갑자기 떠올라서 그냥 했는데요. 제가 이제 진심으로 예. 흉흉한 사건이 나와서 예.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네. 연결성은 지극히 없다. 그래 아까 이 얘기 시작하시기 전에 예. 앞에 얘기를 지워달라고 그랬어요. UMC가. 예. 다시 떠올려주세요, 제발. 아깝게 좀 남을 것 같아요. 근데, 네. 그러나 이 짧은 시간에, 마지막 광고 듣고 와서 했던 이야기는, 의문은 타당합니다. 왜, 공론화도 안 되고, 정리도 안 되고, 취재도 안 하나? 근데 이 느낌은 약간, 버뮤다 삼각지대에 예. 사라져버린 뭐 그런 느낌인데요. 그냥 싸하잖아요, 네. 이게. 거기 가면 못 온데 있게. 이러면서 동네 사람들이 말도 하지 말라고. 아니, 참. 저는 뭐 그냥 이런 사건이 있었다. 네. 뭐 그리고 뭐 몇몇 분들로부터 제보를 받았었다. 그 정도 얘기까지만 할게요. 알겠습니다. 예. 근데 이거 어떻게 정리해야 되지? 이거 지금 앞에서 나왔던 얘기랑 좀 다른 얘기잖아요, 이게. 그럴 때는 이제 힘들 때는 그 사실의 일반적인 방식이 있어요. 예. 제가 이제 여쭤보면 이해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저부터. 여기까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넘어가시죠. 오늘 나와주신 손희상 선생. 네. 무슨 말 했는지 이번 주에도 모르겠습니다. 네. XSFM입니다. 어제는 난리도 아니었어. 이번 거래는 진짜 사기였다니까. 나야 알지. 내가 좀만 더 영어를 잘했어도 이런 일 안 생겼지.
근데 어떡하냐? 무역업이 12년 차에 토익도 900을 넘는데 영어는 계속 속을 썩인다니까. 영어를 책으로만 잘해요, 내가. Hey, why don't you call Perfect 25? 뭐? Perfect 25. 뭔데 그게? Perfect 25 English phone call service. 이거 말하는 거야? perfect25.com? Yeah, that's a good start. 시민을 위한 무수히 많은 공개된 정보. 서울 정보소통광장을 찾아주세요. I 오픈소스 U. 서울은 모든 것을 공개합니다. 이상은 투명한 도시 서울시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계단 오르기가 불편하신가요? 그렇다면 관절 건강을 의심해보세요. 식약처로부터 관절 및 연골 건강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능성을 인정받은 무릎핀을 섭취하세요.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엑세스몰에서 만나요. 거기 이제 남겨졌던 교원들, 교사분들 중에서 이제 대부분 다 귀국을 하고요. 한 몇 분이 거기 남으셔가지고 새롭게 또 팀을 조직을 했대요. 그러니까 조직을 했는데 그게 이렇게 막 그 거창한 거대한 사업은 아니었던 거고, 그러니까 그 사우디에 있는 노라 대학에 남아서 이제 스포츠 교육 시키는 거. 이제 그 국제 땡땡땡땡 센터하고는 별개로 그분들 몇 분이서 여성 대학생들한테 그 계획되었던 것과는 다르게 매우 축소된 형태지만 일부를 가르치는 뭐 그런 업무를 맡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새롭게 또 이제 한국에서 이제 그 뭐 구인 뭐 이런 거 그 광고글 올려가지고 아이고 그래가지고 몇 분 또 당연히 또 여성분들이고 여자 대학에서는 그 여자들만 가르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또 파견이 됐는데 그 이번에는 이제 그냥 대학생들도 있고 뭐 그렇다고 해요. 좀 그 되게 나이 어리고 젊으신 분들이 몇 분 좀 가셨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현지에서 또 그분들도 지금 마찬가지로 그 이제 고용 계약 형태는 되게 불안정한 상태인 거고. 뭐 어떠한 뭐 처지에 있는지. 누구랑 계약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거기 계신 그 지금 거기 계신 분들은 이제 그 노라 대학 쪽으로 그렇게 돼 있는 걸로. 뭐 더 들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미스테리한 사건이 있다. 예. 그것을 한 1% 정도 알려드렸습니다. 네. 제가요 178회 주말 순서까지 해서 약 한 300에서 350회의 그 알씨를 진행을 했는데요. 많이 하셨네요. 어떻게 정리할지 가장 모르겠는데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보통 이럴 때 빨리 끝내면 돼요. 저희 근데 그 최대한 빨리. 유현상 PD님 혹시 그 지난번 방송하실 때요. 그 사시는 곳 말씀하셨잖아요. 네. 부천의 그 아파트.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청취자분들로 난리가 났습니다. 어떤 뭐 반응이 오지 않나요? 네. 유현상 PD가 몇 층에서 몇 층 사이 어느 동에 살고 있을 것이다. 그 정도까지. 그렇게 와요? 거의 다 나왔습니다. 지금. 그때 다 까였습니다. 예, 굉장히 후회했어요. 그래요? 네. 아니 저도 그 이상평론 1회 때 그 우리 동네 그 공원 얘기 한번 했잖아요. 근린 공원 얘기. 그래서 청취자분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자, 대도시다. 녹음하러 다닐 수 있으니까 서울 아니면 경기도다. 동네 어른들이 근린공원에 마약을 키운다. 여기 찍어내신 분들이 많았어요. 아니 어떻게 그 정도의 증거만 가지고? 그러니까 노원을 딱 찍죠? 그 노원구에 저는 이제 그런 메시지를 많이 받았는데. 그 노원에 살고 계신 분들이 이제 메시지를 보내셔가지고 반갑습니다. 우리 같은 답 나왔어 그냥. 바로 그냥 그 당연한 듯이 딱 이렇게 메시지를 딱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마도 그 사건 자체가 그 근린공원의 그 사건 자체가 그 몇십만 그 노원 구민들한테는 나름대로의 어떤 뭐랄까 그 자부심, 은밀한 자부심이지 않았을까? 은밀한 자부심은 뭐예요? 원래 빅토리아스 시크릿이에요? 원래 사람이라는 사람들은 그 되게 희한한 데에서 은밀하게 자부심을 느끼고 그러긴 해요. 저도 제가 그 부천 시민이신 어느 분으로부터 그 한 며칠 전에 그런 말씀 들었는데, 부천에서도 전에 중앙공원에서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 남녀가. 경찰이었습니다. 자꾸 보니까 경찰 커플. 경찰 남녀가 커플. 뭐요?
우리는 여기 지금 한국 사회이고, 네. 약간의 그 검열적인 분위기가 남아있는 한국 사회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자세한 얘기는 할 수는 없고요. 예. 그러니까 뭔가 이제 존 레전드 노래에 나오는 그런, 하진 않아. 네. 드라마에 나올 수 없는. 잡혔는데. 참고로 중앙공원은 평지에 있고요. 예. 하여간 근데. 구멍이 숭숭 나 있습니다. 구멍이 숭숭 나 있다는 건 뭐예요? 굉장히 넓고. 탁 트여 있다는 거죠. 탁 트여 있다는 거죠. 누구든 볼 수 있다? 네. 진짜 PDA네요. 그 얘기를 전해주신 그 부천 시민 분께서는 부천이라는 곳이 이런 일도 자부심! 것이야. 웬일이야, 자부심. 우리는 지금 경찰도 그 얘기하시려고. 아니, 그분도 자기 스스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자랑스럽다. 그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건 이해돼요. 근데, 마약은, 사실, 이게 무슨 거의, 이 설명은, 노원의 랜드마크인 것처럼. 아니, 근데, 제가 노원에 살기 전에는요. 네. 그 전에 상도동이라는 곳에 살았는데. 상도. 거기는 은행강도가 든 적이 있었거든요. 네. 저희 집 바로 앞에. 어떤 동네든 듭니다. 근데 저희 집 바로 앞에 그때 바로 앞은 아니고 좀 걸어서 좀 가면 있던 새마을 금고에. 무장강도가 들었었어요. 그게 지금도 그게 남아서 상도동하고 한 칸 띄고 새마을 금고 치면 그게 지금도 남아요. 무장강도. 그러니까 그게 그 당시에 그 상도동 주민들에게 상당한 어떤 자부심. 저도 어렸을 적에 라버리 프라이드. 보면은 그 동네 주민들이 뭐든. 동네 주민들이 다 같이 그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 사건은 저한테 좀 더 특별한 의미였는데, 저희 문중의 그 조상님들, 저희 집안에 문중의 그 조상님들 가운데에서도 그 은행 터신 분이 한 분 계시거든요. 그건 어디 써 있어요? 족보예요? 역사책에 나와요. 역사책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 은행 최초의 조선은행을 턴. 은행을 터시고 한 10년 정도 빵에 계셨던. 여기서 느끼는 것은 자부심. 자부심. 아니 왜냐면은 지금 그 시대가 좀 변해가지고요. 다행히 시대가 좀 더 나아져가지고 그 은행 털었던 것도 뭐 독립운동이라고 인정을 해주더라고요. 다행입니다. 국가에서 훈장이 나왔어요. 진짜요? 저한테는 뭐 그렇게 오는 게 없는데 아무튼 어떻게든 이걸 자부심으로 표현하시는. 은행강도 들었다. 우리 동네 이런 동네야. 뭐 이런 느낌이랄까.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것들은 오래 들으니까 인정하고 싶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저는 얘기를 들으니까 일단 까치가 안 싫어지기 시작하네요. 우리 집에 나 자부심. 대문만한 까치가 있어. 저기 부천에 가면요. 거기 그 호수공원 있잖아요. 거기 왜 이렇게 잘하세요, 근데? 며칠 전에 갔다 왔으니까. 그래요? 거기 그 호수공원 갔더니 양귀비가 진짜 이만큼 심어져 있더라고요. 그럼 디텍터 끼세요? 그건 또 어떻게 찾아요? 빨간색 새빨간 양귀비가 딱 지금 그게 양귀비예요, 그게? 그 꽃이 필 시절이에요, 지금. 청취자 여러분 듣지 마십시오. 근데 그거는 이제 그 마약용의 그 양귀비가 아니고 그 관상용. 하여간 그걸 딱 보고서도 저는 역시 부천이구나. 부럽다. 한 군데에서는 경찰이 저기 행위를 하고 한쪽에서는 양귀비를 키우고. 그리고 그 양귀비 키우는 공원 근처에 또 그 김치 무슨 문화센터인가 그런 게 있어요. 또.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세요. 무슨 부럽다 그거죠. 부럽다고요. 양귀비 얼갈이를 만들진 않고요. 아무리 뭔가 주제가 있는 듯 열심히 진행해 보려고 해도 다 소용없는 이상평론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은밀한 자부심 하나쯤 가지시고요. LGBTQ 프라이드 시즌입니다. 옷이나 신발 예쁜 거 많이 나옵니다. 이제 곧 시작하죠. 무지개색 패션 아이템들 세일하고 이쁜 거 많이 나옵니다. 많이들 구매하시길 바라고. 좋은 6월 보내십시다. 손희상 선생을 또 다다음 주에 만나 뵙겠습니다. 정리를 저렇게 수고하셨습니다. 방송 끝내. UPD 2명과 김상조 엔지니어는 다음 주에 돌아올 허둥지둥 끝내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 시대의 거상 손희상이었습니다. XSFM입니다. I, D, W, K